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진수바리님이 오늘 아주 섬뜩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진수바리. 진수바리님. 안녕하십니까. 자, 진수바리님 오늘 무섭게 해주신다고 해주셨어요. 아, 근데 그 말을 괜히 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괜히 또 이렇게 제가 판 까니까 좀 예. 확 다가오죠, 뭔가. 하지만 진수바리님의 이야기는 항상 오싹했고요. 그리고 너무나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편안하게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진수바리님의 무서운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진수바리 갈게요.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고요, 오늘 이야기는. 오늘의 똘비는 제 친구의 동생의 지인이에요. 바로 시작을 해보자면 이 똘비가 성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조금 넘은 이야기예요. 보통 성인이 되면 의무 교육과 미성년자라는 그 커다란 족쇄에서 해방됐다는 생각에 고삐를 풀고 놀잖아요. 이 똘비도 20살이 되니까 남들과 같이 그런 해방감을 좀 느끼고 있었대요. 네. 친구들하고 뭐 주구장창 술집 다니고 여자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운전면허 딴 친구가 있어가지고 요 렌트카 차 하나 빌려가지고 뭐 여행도 가고 이렇게 좀 청춘을 한껏 즐기고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는 성인이 되면 엄청난 압박감을 하나 받는 게 있잖아요. 군입대 압박. 그래서 이 똘비도 그 압박을 좀 느끼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똘비가 군대 가기 전에 뭔가 기념적인 일을 하나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뭘 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국토종주라고 하죠. 코스는 그냥 직진으로 쭉 부산까지 그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알아보고 길도 알아보고 하다가 걸어갈까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갈까 이 고민이 조금 오래됐대요. 그러다가 걷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고 자전거를 타고 가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전거를 좀 알아보고 30-40만 원 막 이렇게 들여가지고 자전거랑 뭐 장비랑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갈 준비를 한 거죠.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좀 받았대요. 금전적인 지원을.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국토종주를 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똘비가 출발을 하는데 출발은 파주, 임진강 길을 따라서 출발을 했대요. 그게 이제 한강하고 이어지니까 그래서 그 강 길을 따라서 출발을 쭉 한 거죠. 기간은 대충 한 일주일 정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길을 따라서 쭉 가는데 생각보다 진짜 엄청 힘들더래요. 원래 자전거 타는 거를 좀 좋아해서 쉽게 본 게 있는데 이게 50km만 가도 진짜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하루에 최소 한 80km 정도는 타줘야 일주일 시간을 좀 맞출 수 있어가지고 조금 빡세게 밟았다고 하더라고요. 첫날은 안양에서 자고 저녁 먹고 모텔방 잡고 그냥 냅다 잔 거죠. 그 다음날도 달리고 쭉 달렸대요. 근데 이게 위치를 좀 특정할 수가 있어서 며칠째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며칠째에 이 똘비가 몸살이 좀 났대요. 매일 강행군을 펼치니까 몸병이 좀 난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약을 먹고 좀 쉬어야겠다 해가지고 근처를 막 돌아보는데 여기가 좀 시골이래요. 이미 수도권은 한참 벗어났고 뭐가 없어요. 높은 건물이 없어요. 지도 앱으로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대충 좀 시내 같은 곳이 한 10km 정도만 가면 있더래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향한 거죠. 거기 도착했을 때는 시간이 좀 어둑어둑해지고 저녁 먹을 시간이었대요. 똘비가 우선 밥을 먹고 근처 약국에 가서 약을 좀 샀대요. 뭐 자양강장제 뭐 이런 것도 사고 그리고 나와서 방을 좀 찾아보는데 이게 모텔이 안 보이더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텔이 없을 수가 있나 하면서 막 돌아다녔대요. 근데 자전거를 타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눈이 아프대요. 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는 걸 눈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엄청 쓰나 봐요. 눈 에너지를. 그래서 몸도 아픈데 막 눈까지 아프니까 안 되겠다. 여관이나 뭐 이런 여인숙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바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제 뭐 여관 여인숙 이런 간판을 찾으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본인이 한 골목길에 있더래요. 골목인데 좀 특이한 게 한쪽은 주택이고 한쪽은 상가더래요. 근데 그 상가에 있는 가게들이 그 간판이 없더래요. 하다못해 뭐 돌비 상회라든지 돌비 이발소 네. 오래됐어도 뭐 이런 간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똘비가 여긴 뭐 하는 데지?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갔대요. 근데 그 골목 중간 지나서 조금 더 갔을 때 여관인가 싶은 이름의 가게가 하나 있더래요.
뭐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똘비장 뭐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숙박업소인가? 하고 그쪽으로 다가간 거죠. 가서 문을 열려고 보니까 그냥 뭐 철문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안에서 오래된 숙소 보면 곰팡이 냄새처럼 쾌쾌한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푹 나더래요. 그래서 여긴 좀 아닌가? 하는데 지금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똘비가 일단 안으로 들어갔대요. 자전거를 자물쇠 묶어놓고. 근데 들어갔는데 구조가 들어가자마자 복도인데 왼쪽에는 카운터가 있고 오른쪽은 벽이에요. 카운터를 지나쳐서 복도가 쭉 이어지는데 양 옆으로 그 방이 있는 거죠. 똘비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더니 화장을 좀 진하게 한 아줌마가 카운터 방에서 일어나시더니 좀 약간 당황한 얼굴로 숙박하려고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네, 얼마예요? 라고 물었더니 3만 원만 줘요.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네 하고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서 줬대요. 그러니까 길다란 뭐 달린 열쇠 있잖아요. 모텔 열쇠 같은 거. 그거랑 일회용품 들은 주머니 뭐 이런 거 하나를 주더래요. 그래서 근데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 안 가봐도 돼요? 뭐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더니 그냥 왼쪽 저기 끝방 쓰면 돼요 하시길래 그냥 감사하다 대답하고 왼쪽 끝방으로 걸어갔대요. 손잡이를 돌려서 끼익 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온돌방 있잖아요. 구석에 이불 개져 있고 화장대 낮은 거 하나 있고 거울 하나 있고 그리고 좀 작은 화장실 하나 있고 그래서 이게 어디냐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 곰팡이 냄새가 진짜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뭐 일단 쉬어야 되니까 대충 씻으려고 화장실 들어가서 씻는데 수압이 너무 약하더래요. 물이 막 졸졸졸졸 나오고 그나마 찬물로 하면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찬물로 스피드 샤워를 하고 수건도 찝찝하니까 본인이 가져온 수건 하나를 꺼내서 그걸로 대충 몸을 닦고 누웠대요.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몸살 기운도 있고 그냥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대요. 잠에 들었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좀 규칙적으로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는 생각에 잠에서 딱 깬 거예요. 잠에서 깨가지고 가만히 눈을 뜨고 있는데 이게 옆방 쪽에서 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옆방인가 보다 해가지고 옆방 쪽 벽에다가 노크를 똑똑똑 했대요. 뭐 조용히 해달라 뭐 이런 뜻으로 한 거죠. 이렇게 똑똑똑 했더니 딱딱딱 하던 게 딱 끊기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해가지고 다시 불 끄고 누웠대요. 근데 눕자마자 이번에는 슥슥슥슥 탁 슥슥슥 탁 약간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대체 뭐 하는 거지? 순간 짜증이 확 나더래요. 아무리 돈 내고 자기 방에서 뭘 하든 자기 마음이지만 에티켓이라는 게 있고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몸도 아픈데 이 소리가 계속 신경까지 건드리니까 다시 그 벽에 대고 이번에는 노크라기보다는 주먹으로 쿵쿵쿵 이렇게 쳤대요. 치고 이렇게 좀 숨 죽여서 소리를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좀 자야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누웠는데 문 밖에서 끼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슬리퍼 끄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다가 똘비 방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옆방인가? 하고는 문 앞으로 다가갔대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물었더니 문 너머에서 주인이에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주인 아줌마구나 해가지고 문을 열었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문 바로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똘비가 왜 그러세요? 하고 물었대요.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근데 그냥 빤히 보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었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방에서 뭐 해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하는 거 없는데? 이렇게 답했더니 그래요? 아니 그 이상한 소리가 카운터까지 나길래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근데 그거 여기 옆방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옆방? 여기는 아무도 없고 그냥 내가 창고로 쓰는 방인데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창고요? 이상하다 하면서 고개를 갸웃했대요. 그럼 이 방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쵸 창고에 뭐 누가 있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근데 저도 그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이 창고방에서 나는 건 줄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총각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렇다 대답을 하니까 깨워서 미안해요 하시더니 그냥 가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방에 들어와서 누웠대요. 근데 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 궁금한 게 생기더래요. 지금 방이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창고라니까 맞은편에 방이 2개가 남잖아요. 거기엔 손님이 있을까? 이런 좀 뜬금없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뭐 지금 궁금하다고 확인할 것도 아니고 확인해봐도 뭐 없을 것 같더래요. 이런 환경이. 하긴 이런데 누가 오겠어 하면서 담배 하나 피고 자려고 담배를 찾았는데 아까 전에 하나 남은 걸 핀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러 갈까 아니면 자고 내일 갈까. 시간을 봤더니 아직 12시는 안 됐고 편의점은 없어도 슈퍼마켓은 있겠지. 그래서 갈까? 잠깐 잤더니 그 몸살 기운도 좀 내려앉았더래요. 그러니까 담배도 피우고 싶고 나가자 해가지고 대충 옷을 입고 지갑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 문 손잡이를 잡고 쓱 열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카운터가 아니고 그 좁은 복도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똘비가 좀 놀라가지고 헉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어디 가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담배 좀 사려고 슈퍼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담배 그거 그냥 우리 가게에서 사면 되지 하더니 카운터로 가서 디스 있잖아요. 디스 깜 말고 팩 비닐팩 그거 한 갑을 가져오시더니 2,000원만 줘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똘비는 그때 당시에 디스를 안 폈거든요. 그래서 저 따로 피는 담배가 있어서 그거 사러 그냥 다녀오겠다. 혹시 슈퍼 근처에 있냐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슈퍼는 저기 시내 나가야 있는데 지금 시간도 늦었고 지금 가면 닫았지 이러시더래요. 그리고는 그냥 급한 대로 이거 피고 내일 나가면서 따로 사서 펴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하는 수 없이 그 2,000원을 드리고 디스를 샀대요. 건물 밖으로 나가서 피려고 입구 쪽으로 가는데 총각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네? 이렇게 답했더니 그냥 방에서 피지 뭘 나가 몸도 안 좋아 보이는구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조금 이상했대요. 뭐야? 아니라고 그냥 밖에 나가서 태우고 싶다고 자전거 자물쇠도 한번 봐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냥 밖으로 나갔대요. 자전거 옆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디스 담배를 태우는데 좀 뭔가 기분이나 느낌이나 좀 이상하더래요. 굳이 방에서 피라고 권유하는 여관 사장이 세상에 있을까 싶기도 하고 창고에서 소리가 난 게 맞는 것 같은데 본인한테 온 것도 이상하고 심지어 그 좁은 복도에서 본인 방 쪽을 보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그냥 담배만 좀 폈대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핸드폰도 있고 지갑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방에 남겨둔 거는 옷가지나 세면 도구든 가방이 다예요. 사실 중요한 건 본인한테 다 있는 거죠. 찝찝한데 그냥 딴 데 갈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그래도 뭔 일 있겠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뭔 일이 나겠냐 생각을 하고 잠깐 바람 좀 쐬다가 다시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는 카운터에 앉아있고 총각 쉬어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네 이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향하는데 그 창고라고 했던 방문 앞에 딱 섰대요. 근데 여기가 진짜 창고가 맞나? 그냥 뜬금없이 그 문을 열어보고 싶었대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정말 충동적으로 그 문 손잡이를 잡고 돌렸대요. 그러니까 열리더래요. 열리네? 하면서 당기는데 안에서 좀 다급한 그런 발소리가 들리면서 똘비가 잡아당기면서 살짝 열렸던 문이 쾅 하고 닫힌 거예요. 똘비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우씨 하면서 뒤로 좀 물러났대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는지 주인 아주머니가 막 헐레벌떡 카운터에서 나와가지고 똘비 옆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총각 이렇게 부르시길래 그래서 이거 제 방인 줄 알고 착각했다고 깜빡했다고 대답을 했더니 아니라고 여기 창고라고 하지 않았냐고 빨리 들어가라 하면서 아주머니가 창고문 앞에 자리를 잡고 똘비를 이제 방 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더래요. 똘비도 그냥 방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 뭐지? 분명 창고에 사람 없다고 했는데 분명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뭐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찝찝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찝찝함 그게 다였대요. 무섭다거나 뭐 위협을 느낀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찝찝한 정도였대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몸도 안 좋고 그냥 잠이나 빨리 자고 아침 일찍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다시 잠에 든 거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나더래요. 깜짝 놀라면서 깨가지고 문 앞으로 다가갔대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말을 했더니 앞방인데 잠깐 문 좀 열어봐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앞방에 사람이 있었나? 하고 문을 열었대요. 그랬더니 한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한 아저씨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아니 도대체 뭐 해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뭘 해요? 저 자고 있었는데? 이렇게 답을 했더니 자꾸 막 비닐 막 바스락거리고 막 탁탁탁 소리 나고 본인 아니에요? 여기 옆은 뭐 창고라더만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니다고 진짜 잠자고 있었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럼 그 소리 못 들었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들어서 깼는데 지금은 자느라 못 들었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미치겠네 정말 말면서 혼잣말을 하더래요. 근데 그때 그 주인 아주머니가 또 카운터에서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부르니까 그 아저씨가 아니 반대편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 들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미치겠다고 그래서 나와본 거라고 말을 하니까 아주머니가 지금 옆 건물에서 나는 소린 것 같다. 내가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주의시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 아저씨는 그냥 짜증스럽게 방에 돌아가더래요. 앞방에. 주인 아주머니는 총각도 와서 자고 내가 갔다 와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가더래요. 그래서 그냥 뭐 소리가 또 났나 보다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간 거죠. 똘비도. 또 이제 누워서 잠에 들락말락 하는데 그때 옆방에서 방금 전에 아저씨가 말했던 그 비닐 바스락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좀 크게 나더래요. 그래서 옆방 맞네 이런 좀 확신이 들더래요. 왜냐면 이게 누가 들어도 그냥 옆방에서 나는 소리더래요. 뭐 옆 건물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똘비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문 벌컥 열고 나가서 옆방 문을 벌컥 열었대요. 근데 잠겨 있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노크를 했대요. 근데 똑똑똑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쿵쿵쿵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또 나오더래요. 총각 왜 그러냐고. 그 똘비가 아주머니 여기 문 한 번만 열어주세요. 아무리 들어도 소리 여기서 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열어서 확인만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여기 그 문이 잠겼는데 키가 지금 그 바깥 양반이 들고 나가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아까 분명히 문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똘비가 아줌마 아까 여기 문 열려 있었어요. 근데 안에서 이거 누가 잠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제는 좀 찝찝한 건데 짜증이 좀 나더래요. 소리가 계속 나니까. 그래서 짜증스럽게 열어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 아줌마는 못 연다. 키가 없다.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에서 계속 소리 들려가지고 못 자겠다 대답을 했더니 일단 들어가서 쉬고 있으면 내가 키 받아와서 열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빨리 그냥 들여보내려는 듯한 느낌이더래요. 그래도 뭐 주인이 그렇다는데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방에 딱 들어갔는데 똘비 눈에 뭐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문. 그러니까 방문을 마주보는 창문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창문이 있었네 하면서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창문을 이렇게 열었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도시가스통 있고 되게 좁은 골목 있잖아요. 그런 골목이더래요. 이거 옆방에도 창문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으로 나가면 또 아줌마가 말 걸고 할 것 같으니까 창문으로 나가서 한번 창문을 보자. 그래서 그냥 신발을 가져가가지고 신발 신고 창문을 넘은 거예요. 최대한 소리가 안 나게 천천히 옆방 쪽으로 갔더니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크기의 창문이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로 보면 되겠다 해가지고 창문 쪽으로 이제 까치발 서가지고 이렇게 쭉 보는데 그 반투명한 시트지 있잖아요. 창문에 그게 붙어 있으니까 안이 안 보였대요. 근데 그 시트지가 창문 구석까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구석에 살짝 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을 살펴보는데 안에 좀 은은하게 불빛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창고가 맞나 하면서 보는데 구조는 본인이 있던 그 방하고 같은 것 같고 물건이 좀 있는 걸 보니까 창고로 쓰는 것 같기는 했대요. 근데 그때 뭔가 검은 게 슥 보이는데 움직였대요. 그래서 사람인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는데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서 한 사람이 똘비가 본대로 표현을 하자면 사람이 상체를 숙인 상태로 뒷걸음질로 화장실에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뭐지? 사람이 있네? 하는데 무섭더래요. 그때부터. 이거 도망가야 되나? 하는데 그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이 방의 한 중앙 정도까지 뒷걸음질로 오더니 갑자기 허리를 쭉 피더래요. 그리고는 다시 화장실로 향하더래요. 그래서 뭘 한 거지? 하면서 방 중앙 쪽을 쓱 보는데 처음엔 없던 되게 뭔가 까만 뭔가가 놓여 있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에서부터 뭘 끌고 나온 것 같은 거죠. 똘비가 보기로는. 저게 뭘까? 이렇게 막 무서우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드는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게 뭐지? 막 알아내려고 뚫어져라 보는데 방에 있던 사람이 화장실에서 또 나오더래요. 그리고는 손에 비닐봉지 같은 걸 쥐고 있었는데 그걸 방 안으로 이렇게 툭 던져놓더니 주머니에서 담배 하나를 꺼내가지고 입에 물더니 불을 붙이더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어둡고 역광이라 그 사람이 잘 보이진 않았는데 라이터 불빛 때문에 그 사람 얼굴이 잠깐 보인 거예요. 봤더니 그냥 한 40대? 40, 5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더래요. 근데 문제는 그 얼굴에 뭔가가 묻어 있더래요. 물은 아니고 이게 빨간 건지 까만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가 묻어 있더래요.
아, 저거 핀가? 피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남자가 순식간에 창문 앞으로 다가오더니 창문을 훅 열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돈 채로 바닥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 남자가 몸을 조금만 밖으로 내밀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없이 담배만 이렇게 피더래요. 그래서 안 걸렸나? 못 봤나? 하는데 갑자기 오른팔이 미친 듯이 따갑더래요. 그래서 하면서 봤더니 그 담배 뽕 있잖아요. 그게 팔에 떨어진 거예요. 아, 네. 당연히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바람에 소리가 나가지고 그 남자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남자도 너무 놀랐는지 벙찐 표정으로 이 똘비를 데려다 보더래요. 그래서 순간 그냥 멍해진 거죠, 둘 다. 먼저 행동을 한 건 똘비였대요. 바로 창문을 닫아버리고 골목 밖으로 막 뛰어가는데 뒤에서 창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이 뛰어내리는 소리, 그리고 달려오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 무서운데 그 짧은 골목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우악 하면서 뛰는데 그 남자가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니 결국에 순식간에 잡힌 거예요. 근데 잡힌 게 한 팔로는 몸을 잡히고 한 팔로는 얼굴을 잡혔대요. 소리 못 지르게 입을 막은 거죠. 그리고 뒤를 딱 돌리더니 손을 떼고는 검지손가락으로 입으로 가져가더래요. 그 남자가 쉿 하는데 똘비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머리를 막 굴렸대요. 근데 뭐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말고는 모르겠더래요. 너무 무서우니까 막 온몸이 떨리는데 그 남자가 한숨을 푹 쉬더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저씨 경찰이야 하면서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더래요. 와, 예. 아, 경찰이구나 생각이 드니까 좀 안도감이 들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사실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궁금해서 봤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아저씨가 그랬구나 그러더니 다 끝났으니까 들어가서 자면 돼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네. 그래서 알겠다 답을 하고 돌아갔대요, 방으로. 근데 창문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냥 창문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창문을 아예 잠그고 신발 정리하고 누웠대요. 근데 든 생각이 경찰이 그 창고에서 얼굴이랑 옷에 피 같은 걸 묻혀가면서 뭘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불쌍하지. 예. 정말 뭐지? 그런 생각을 좀 했대요. 그래도 뭐 경찰인데 에이 설마 하면서 잠을 좀 청한 거죠. 이젠 진짜 좀 자야겠다. 근데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더래요. 그냥 눈 감고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10분, 뭐 30분, 1시간. 이제는 새벽이에요. 내일도 달리려면 좀 충분히 자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좀 억지로 자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대요. 느낌으로는 한 2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갑자기 좀 휑한 공기가 느껴졌대요. 그래서 뭐지? 하고 눈을 살짝 떴는데 똘비 앞에 누군가가 똘비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더래요. 양손에는 뭔가 큼지막한 뭔가를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너무 놀라가지고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상체를 벌떡 일으켜서 뒤로 기어가듯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 있는 벽 쪽에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누군가 하고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빤히 보는데 그 경찰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귀찮게 진짜 이러더니 휙 달려와가지고 똘비 얼굴에 손에 들고 있던 큼지막한 베개로 얼굴을 누르더래요. 똘비가 막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힘이 안 들어가더래요. 숨을 못 쉬겠으니까 아예 그냥 힘이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면서 잠 좀 자자고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아까 그 똘비 앞방에 있던 아저씨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근데 딱 끊기더니 당신 뭐야? 하더니 막 달려오더래요. 예. 그러면서 그 경찰 아저씨하고 몸싸움을 막 시작을 하는데 똘비가 막 놀라가지고 우왕좌왕 하는데 도움이라도 좀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뒤에서 그 경찰이라고 했던 아저씨 있잖아요. 로우킥을 찼대요. 한 3-4번 정도를 찼대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두 사람을 밀치면서 옆으로 몸을 휙 피하더니 점퍼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하나 꺼내더래요. 그러더니 오면 죽인다, 죽여버릴 거야, 오지마, 다가오지마 하면서 그대로 똘비 방을 나가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너무 무서우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일단 그 앞방 아저씨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괜찮냐고, 나는 지금 신고하러 갈 거니까 지금 빨리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바로 짐을 챙기고 창문을 열고 창문 쪽으로 나갔대요. 그 아줌마가 이상해서 도저히 그 문 쪽으로는 못 나가겠더래요. 그래서 골목길로 가서 자전거 세워둔 거기를 이제 돌아서 간 거죠. 그래서 자물쇠를 풀고 허겁지겁 출발을 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고 동이 트고 아침이 되니까 이제야 정신이 들더래요. 너무 정신없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잠깐 멈추고 근처에 보이는 이제 카페에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더 이상 가는 건 좀 무리다.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뭐 부산이 가까우면은 가볼 수야 있겠는데 아직 한참 남았고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돌아가야겠다 해서 부산 방향이 아니고 이제 파주 방향으로 자전거 머리를 돌린 거죠. 오. 그래서 한 3-4시간 정도 가니까 본인이 전날 그 저녁을 먹었던 그 시내가 나오더래요. 근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을지. 지금 해도 중천이고 손일 당하진 않겠지. 그리고 뭐 얼핏 하면 자전거 타고 튀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본인이 묵었던 그 똘비장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오. 똘비장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그 앞을 지나가는데 똘비장 문이 열려있더래요. 철문이. 그래서 뭐지? 하면서 안을 쓱 보는데 예. 복도가 보이잖아요. 바닥에 시뻘건 피가 바닥에 막 묻어있더래요. 막 소름이 돋고 무서우니까 그냥 지나쳐서 그 골목을 나왔대요. 예. 골목을 나왔더니 오른쪽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는데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여기 슈퍼 있는지. 근데 그 주인 아줌마가 시내에 있다 그랬잖아요. 슈퍼가. 왜 거짓말을 한 거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뭐 마실 거 하나 사러 슈퍼를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들어간 김에 슈퍼 사장님한테 여쭤봤대요. 혹시 여기 뒤에 똘비장 본 일이 있냐고 아시냐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그 경찰 아저씨는 실제로 경찰이었는데 오래전에 잘렸대요. 경찰에서 뇌물수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부패 경찰이었대요. 그리고 그 주인 아줌마는 그 똘비장의 주인이 아니래요. 그 똘비장의 주인은 경찰 아저씨인 거예요. 아저씨하고 그 부인이 똘비장의 주인인데 그 아저씨가 바람이 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계속 도장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아저씨가. 근데 하도 안 찍어주니까 몰래 도장 찍으려고 부인이 자고 있던 똘비장 카운터 방으로 들어갔다가 걸려서 좀 싸움이 났대요. 그게 일주일 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어제 다시 나타나서 그 아저씨가 부인을 이렇게 안 좋게 하고 그 카운터 옆방, 똘비 옆방에서 시신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바람난 아줌마가 카운터에 있던 그 아줌마인 거예요. 그 아줌마한테 카운터를 맡겨놓은 건데 여기서 제가 들었던 의문이 그 아줌마가 손님을 2명이나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똘비하고 건너편 방 아저씨가 있었고 그 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볼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 아줌마가 똘비가 그 창고방에 접근 못하게 좀 티나게 행동을 했는데 그러면 창고에서 뭘 하는지 알았을 건데 그냥 방 없다고 하면 될 걸 굳이 손님을 받은 게 좀 의문이기는 해요. 아무튼 이제 똘비가 창문으로 봤던 게 해체를 해서 그걸 조금씩 옮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똘비한테 걸려서 경찰이라고 안심을 시키고 똘비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진짜 죽는구나 싶었대요. 그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아무튼 결국에 그 건너방 아저씨가 신고를 해서 결국에 그 전 경찰 아저씨하고 바람난 아줌마를 결국엔 잡았대요. 미쳤다. 거의 바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이 얘기를 매체에서 보신 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듣기로는 시골이나 이런 지역이 예. 지방 지역이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한대요. 이야기를. 그럴 수 있어. 예. 그래서 그 시골 안에서 뭐 사건이라던가 이런 좀 범죄 행위가 많이 있는데 보도가 거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그죠? 네. 진짜로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게 이런 거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야, 이건 뭐 단편으로 뭐 영상 만들어도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저한테 선포를 하셨거든요, 진수바람. 이런 이야기 무서울 거예요. 딱. 네. 역시 그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재밌었다면 다행입니다. 와, 손에 땀이 났어요, 지금. 지금 아마 다른 분들도 땀 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되게 무섭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네. 그럴 수가 있는지. 맞죠. 야, 진짜로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일단 머릿속에는 영상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림도 사파화가 된 게 아니라 네. 영상으로 그려져서 와, 뭐 도대체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진짜야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항상 사랑한다는 말 전달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진수바리님은 목소리가 굉장히 좋고 부드러운 남자죠.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진수바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부드럽네요. 아, 목소리 좋다 하니까 좋게 내야 될 것 같다. 괜히 막. 안녕하세요. 네.
아, 그런가요?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네,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방송은.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진수마리님께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좀 제 부전공이 될 것 같은데, 부전공? 예. 영에 관련된. 좋다. 바로 그러면 귀신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진수마리예요. 시기는 대략 6, 7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이 시기에 20대 후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이 똘비는 그냥 평범하게 중소기업 다니면서 건전하게 취미 활동하고 뭐 그냥 특별하지도 못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이야기 시작은 한 연휴에 시작이 되는데요. 똘비가 평소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참 즐겨 했어요. 야, 진짜 많이 한다, 그 게임. 네. 특히 세훈이라고 하는 한 친구하고 PC방에서 막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하던 시기였는데, 연휴 시작 전날 일을 마치고 이 세훈이랑 만나서 저녁을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했다가 PC방을 간 거예요. PC방에서 평소와 같이 롤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새벽 5시까지 하고 다음날 또 만나가지고 또 롤을 한 5-6시까지 하고, 이런 황금 같은 연휴를 그냥 싹 날린 거예요, 게임으로. 그러다가 연휴가 한 이틀 남았는데 PC방에서 주구장창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밥도 먹고 뭐 인터넷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잖아요. 세훈이가 라면을 먹으면서 인터넷을 보다가 똘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롤도 지겹다. 뭐 할 만한 거 없나? 이렇게 물었더니 똘비도 마침 좀 지겹더래요, 게임이. 그래서 생각이 난 게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산 많고 공기 좋은 그런 곳을 좀 찾아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세훈이가 야, 우리 낚시 한번 가볼래? 이렇게 묻더랍니다. 근데 사실 똘비는 낚시를 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대체 무슨 재미로 해? 약간 이런 거죠. 게다가 지금 날씨에 낚시를 한다는 건 상상도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이때가 바닥에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얼음이 돼서 떨어질 정도로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훈이한테 야 무슨 이 날씨에 낚시냐, 그냥 시원한 곳 가서 드라이브나 하면 좋겠는데 라고 답을 했더니 세훈이가 야 이거 봐봐 하면서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 얼음 낚시 있잖아요. 구멍 내서 하는 거. 그거를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이렇게도 낚시를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근데 뭐 그렇게 썩 땡기지는 않았대요.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또 친구가 막 가자고 쪼르지는 않는데, 오래 보면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 친구가 원하는데 그래 한번 가보자 했대요. 낚시라는 행위를 대체 왜 그렇게들 빠져서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 갈만한 곳을 좀 알아봤대요. 그러다가 한 낚시터를 찾았는데 거기가 괜찮아 보였대요. 뭘 보고 괜찮아 보였냐? 그 방가로라고 하죠, 방갈로. 네. 낚시터에 설치하는 작은 방 같은 거. 그 방갈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방가로에 짐을 풀고 안에서 좀 놀다가 컵라면도 하나 까먹고 뭐 이런 걸 상상한 거죠, 낚시보다는. 그래서 갈래 말래 하다가 낚시터에 전화해서 예약을 하고 바로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입대 시간이 밤 8시쯤이었고 세훈이가 차가 있어서 세훈이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신나잖아요. 그 어두운 밤에 이 둘이 사는 곳보다는 비교적 시골로 놀러 가는 거니까 차도 없고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 쭉 갔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10시 조금 안 돼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도착 시간이 1분 미만으로 남아서 어디로 빠져야 되지 하면서 천천히 내비를 보는데 내비가 자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면서 바뀌더래요. 그러다가 천천히 가는데 저 앞쪽에 그 길가에 세워놓는 간판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게 세워져 있더래요. 똘비 낚시터 해가지고. 그래서 저긴가? 해가지고 천천히 그 간판 옆길로 빠졌대요. 좁은 오프로드 길을 천천히 가는데 작게 똘비 낚시터라는 간판이 또 있고 그 아래 음악하고 상향등을 꺼달라는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천천히 가면서 음악도 끄고 상향등도 끄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내려갔대요. 가다 보니까 네. 그 1층짜리 건물이 하나 보이더래요. 저긴가 보다 해가지고 그 앞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대요. 그래서 그 건물 입구 쪽으로 쓱 가는데 한 할아버지 분께서 그 유리 미닫이 문을 쓱 열면서 건물 밖으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하면서 똘비랑 세훈이를 빤히 보더래요. 그 세훈이가 아까 그 예약 전화 드렸었는데 라고 말을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낚시터?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네 아까 전화 드렸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방은 저기 4번 쓰면 되고 뭐 필요한 거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랑 세훈이는 몸만 왔거든요. 그래서 세훈이가 얘기를 한 거죠. 저희 그 낚싯대 2개랑 미끼랑 뭐 저희 먹을 라면 같은 거 좀 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본인이 나왔던 그 유리문을 가리키더래요.
그래서 아, 네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갔죠. 가게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기는 진짜 낚시 관련된 용품하고 컵라면, 믹스커피 이렇게밖에 없더래요. 낚싯대는 빌려 쓰는 건데 이거랑 그 미끼 구덕이랑 컵라면이랑 방가로 사용비 해가지고 얼마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5만 원만 줘요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카드를 꺼내 이러는데 할아버지가 현금, 우리 현금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현금이요? 하면서 내가 현금이 있었나 주섬주섬 지갑을 꺼내서 보니까 다행히 안에 5만 원짜리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 데크를 따라서 4번 방가로라고 했던 그 4번 방가로로 향합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대충 짐 던져놓고 바로 낚싯대에다가 미끼를 끼고, 근데 이미 누가 낚시를 많이 했는지 구멍이 많이 나 있더래요. 똘비는 낚시를 잘 모르는데 세훈이는 몇 번 다녀봤는지 좀 능숙하게 낚싯대 놓고 이렇게 잘 하더래요. 똘비도 세훈이 따라서 낚싯바늘 집어넣고 데크에 좀 걸터 앉았대요.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었대요. 근데 10분, 20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입질이 안 오더래요. 야, 물고기들도 다 자나보다 하는데 옆에서 세훈이가 야, 그러게 뭐 이렇게 소식이 없냐 하면서 낚싯대를 이렇게 들더래요. 똘비도 따라서 낚싯대를 들고 보니까 구더기도 그대로 걸려 있더래요, 미끼가. 야, 여기 고기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다른 구멍에 넣은 거죠. 낚싯대 대충 고정해놓고 방 안으로 들어갔대요. 입질 오면 바로 튀어나간다 하면서 엉덩이는 방 안에 안고 다리는 밖으로 뺀 그 자세로 가만히 보다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보는데 뭔가 나른하면서 잠이 좀 오더래요. 똘비가 뭔 낚시냐 이 날씨에, 나는 그냥 잠이나 좀 잘난다 하더니 그냥 발라당 누워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딱 깼는데 본인이 무슨 꿈을 꿨대요. 근데 되게 좀 찝찝하고 좀 기분이 나쁜 꿈을 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이런 개꿈을 꾸나 하면서 옆을 쓱 봤는데 세훈이도 약간 웅크려서 누워가지고 자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숨을 쉬는데 막 이런 식으로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듯한 그런 좀 기괴한 소리를 내더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세훈이를 막 흔들어 깨웠대요. 야, 너 왜 그래 무섭게? 그러면서 막 흔드니까 하면서 깨더래요 갑자기. 그러더니 야, 가자 이 말만 딱 하고는 곧바로 그 짐 풀었던 걸 다시 막 싸더니 들고 나가려고 하더래요. 똘비가 뭔데 왜 그러는데 계속 물었는데 대답도 없고 하니까 그냥 세훈이 뒤따라서 나간 거죠. 데크를 빠르게 건너고 차까지 도착해서 이제 차에 딱 탔대요. 그러니까 똘비가 야, 뭔데 말을 해봐 그랬더니 일단 가자 하면서 차키를 이렇게 돌리는데 그 드르릉 소리만 나고 시동이 안 걸리더래요. 겨울에 그런 차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러네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계속 시동을 거는데 밖에서 들으면은 엔진 소리가 꽤 크잖아요. 그거를 들은 건지 처음 도착했던 그 건물에서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운전석 세훈이 옆에 와서 창문을 이렇게 두드리더래요. 똑똑. 그러니까 세훈이가 쓱 보더니 미치겠네 막 이러면서 혼잣말을 하는데 똘비가 궁금하잖아요. 왜 이러나 대체. 야, 말 좀 해봐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세훈이가 저 할아버지 우리 여기 온 뒤로 우리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 알아? 이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니. 그러니까 세훈이가 우리를 계속 보고 있었다고. 걸어갈 때, 낚시할 때, 누워있을 때, 차 타러 올 때도 쭉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똘비가 그러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있던 건물하고 본인들이 있던 그 4번 방갈로하고 물을 사이에 두고 딱 마주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근데 거리가 있는데 저게 보여? 이렇게 물었더니 세훈이가 보여 대답을 하는데 그때 또 똑똑 노크를 하더래요. 똘비가 저희 갈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입가가 쓱 올라가면서 살짝 미소를 짓더래요. 그러면서 걸음을 좀 옮기더니 이번에는 운전석 뒷자리 창문을 똑똑하고 노크를 하더래요. 똘비가 짜증이 나니까 갈 거라고요 하면서 소리를 좀 쳤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약간 막 흐흐흐흐 웃을 때처럼 미소가 좀 짙어지더래요. 그리고는 트렁크 뒤쪽으로 돌아서 이번엔 똘비가 앉아있는 조수석 뒷자리 창문을 똑똑 노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이 할아버지 진짜 왜 이래 하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세훈이가 똘비 어깨를 탁 잡더래요. 그러더니 말없이 고개를 이렇게 접더래요, 급하게. 그리고는 그 조수석 뒷자리 쪽을 보면서 저희 갈게요 했더니 그 할아버지 입이 진짜 귀에 걸릴 것처럼 찢어지더래요, 쭉. 너무 무서워가지고 똘비가 진짜 뭐야 진짜 왜 이러는데 하는데 그때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뒤도 안 보고 그냥 바로 출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와 살았다 하면서 대체 뭐였냐 여기 뭐냐 막 하는데 세훈이가 나 꿈에서 저 할아버지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꿈에서 세훈이가 저 할아버지가 됐대요. 그래서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데 차가 한 대 오더래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본인하고 똘비가
차에서 내려서 아까 전에 본인이 했던 그 대화들이 쭉 이어지더래요. 예. 근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둘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꿈에서 분명히 느낀 감정이 왜 이렇게 죽이고 싶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하고 똘비를 보면서. 그러면서 저 멀리 있는 그 둘을 보는데 막 흐흐흐흐 하면서 웃음이 저절로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똘비가 이제 흔들어서 딱 깨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이든 뭐든 너무 찝찝해서 안 되겠다고, 저기 있으면 저 뭔 일 날 것 같아서 이렇게 바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도 좀 무섭고 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차를 타고 쭉 갔대요. 그러다가 한 터널이 나왔는데 터널이 중간중간에 좀 고장난 전등이 있어가지고 꽤 어둡더래요. 근데 터널을 쭉 가는데 터널이 좀 많이 길더래요. 이렇게 긴 터널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갑자기 똘비 옆에서 똑똑한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우씨 하면서 옆을 딱 봤더니 그 입이 귀까지 찢어진 할아버지 얼굴이 창문을 통해서 똘비를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으악 하면서 뒤집어진 거죠. 막 소리 지르면서 뭐냐고. 똘비가 막 창문을 주먹으로 막 치면서 떨어지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 세훈이가 악셀을 막 밟았대요. 엄청 빠르게 달린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터널을 훅 하고 통과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할아버지는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무슨 일이냐 하면서 진짜 혼이 나간 채로 어찌저찌 집 근처로 왔대요. 다행히 그 뒤로는 할아버지가 보이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집 근처에 도착해서 보니까 한 새벽 3시 정도 돼가고 이대로 집에 들어가면 무서워서 잠 못 자겠다, 우리 해 뜰 때까지 PC방 있자 해가지고 PC방으로 갔대요. PC방 가서 자리에 앉고 컴퓨터 이것저것 하는데 세훈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막 보더니 이러더래요. 그 똘비가 옆을 쓱 봤더니 세훈이가 야 이거 봐봐 하면서 폰을 보여주는데 그 우리 핸드폰 껐다가 키거나 비행기 타거나 했을 때 다시 키면 그동안 뭐 밀려있던 전화나 문자들 알림이 딱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훈이 핸드폰이 막 울리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문자 뭐 3-4통, 뭐 전화 뭐 3-4통 이렇게 와 있더래요. 부재중. 그래서 문자를 먼저 봤더니 몇 시 도착하시나요? 언제쯤 도착하실까요? 오고 계신가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4개가 와서 보니까 본인이 그 전화해서 예약했던 낚시터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봤더니 부재중 전화도 이 번호인 거예요. 전화해볼까? 이러니까 똘비가 해보라고.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전화했을 때, 예약했을 때 받았던 그 아주머니더래요. 그래서 여보세요? 저 아까 그 예약했던 김세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사장님 안 오실 거면 연락을 주셔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짜증을 내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낚시터 찾아갔었는데 그 똘비 낚시터 아닌가요? 했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시긴 언제 오셨다고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마 저희가 다른 낚시터로 착각해서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 낚시터 저희밖에 없어요. 다음부터는 연락 좀 제대로 해주세요. 하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래요. 대체 뭐냐 하면서 네이버 지도에다가 그 근방을 화면에 두고 낚시터라고 검색을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그 낚시터 하나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어딜 갔던 거냐 하면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대요. 시간이 조금 흘러서 한 달 정도? 그 뒤에 그동안 이 똘비랑 세훈이가 이 이야기를 좀 주변에 무용담처럼 좀 하고 다녔대요. 신기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똘비가 쉬는 날에 집에 있는데 군대 동기 준성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우리 동기 오늘 모일 것 같은데 같이 볼래? 이렇게 묻더래요. 똘비도 뭐 그래 할 것도 없는데 볼까? 근데 어디서 보냐? 물었더니 똘비 집에서 적어도 2시간 반 정도는 가야 되는 지역이더래요. 너무 먼데? 하는데 그 준성이가 내가 너 데리러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준성이 차를 타고 그 지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동기들 4명이서 만나가지고 저녁도 먹고 가볍게 술 한잔하고 있는데 똘비가 갑자기 그 무용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다. 나 친구랑 여기 근처 왔다가 낚시터 왔다가 귀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동기 중에 한 명이 낚시터? 어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로 켜가지고 보여줬대요. 여기라고. 그래서 딱 찍어봤더니 한 30분 정도 찍히더래요. 그래서 가볼까? 가볼래? 가자 해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마침 그 똘비 픽업해준 준성이가 술을 아예 안 하는 친구여서 준성이 차를 타고 그 낚시터를 향한 거죠. 그때 시간이 한 1시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막 쏴가지고 쭉 가는데 어느새 그 똘비 낚시터 간판 그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기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똑같이 그 작은 간판도 있고 그대로더래요.
그래서 여기 맞아? 이렇게 묻길래 여기 맞다고 해가지고 건물 뒤에 주차를 하고 낚시터를 쓱 봤대요. 창문 너머로. 근데 본인이 그 세훈이라는 친구하고 같이 있었던 그 낚시터 구조하고 좀 다르더래요. 살짝. 이런 구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다 같이 차에서 내린 거죠. 그래서 그 1층짜리 건물 앞쪽으로 딱 돌아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왔던 문 있잖아요. 그런 문이 아니고 그냥 철문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맞나? 하는데 문이 열리고 한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래요. 그런데 예약하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묻길래 예약한 건 아니고 죄송한데 여기 할아버지 한 분 계시지 않냐? 똘비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대묻더래요, 살짝. 그래서 그 키는 한 요만하시고 그 얼굴에 검버섯 조금 있고 백발이신데 머리 좀 짧으시고 막 이렇게 대충 설명을 했더니 글쎄요, 그런 할아버지 오신 적은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예. 그래서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냥 차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냐고, 귀신 어딨냐고 막 장난식으로 이렇게 따진 거죠. 그래서 진짜라고, 여기서 봤다고. 결국에는 그냥 그 낚시터에서 나왔대요. 나와서 다시 돌아가는데 한 친구가 그럼 그렇지 귀신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나도 귀신 안 믿는데 이거 진짜 찐이라고, 친구랑 같이 봤다고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러다가 그 할아버지가 나왔던 그 터널 있잖아요. 그 터널이 나온 거예요. 그 똘비가 여기 터널에서 봤다고, 할아버지가 여기 창문에 달라붙어가지고 봤다고 말을 하면서 세 사람 쪽으로 고개를 돌린 거예요, 똘비가. 근데 운전 중인 준성이가 있고 뒤에 탄 나머지 2명이 있잖아요. 근데 준성이는 앞만 보고 있고 뒤에 타있던 친구 2명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뒤를 보고 있더래요. 뭐해, 어디 봐? 이렇게 물었더니 한 명이 방금 못 봤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뭘 못 봐? 이렇게 물었더니 한 명이 그 옆에 있는 다른 한 명한테 너도 봤지? 본 거 맞지? 이러더니 똘비한테 방금 할아버지 못 봤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터널 입구 보면, 정면에서 보면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터널 입구 위랑 양 옆을 보면 풀이나 나무들 자라있고 심한 곳은 정말 완전 산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터널 옆부분 산 나무들이 있는 쪽에서 그 할아버지가 뛰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입이 찢어진 상태로. 그래서 준성아, 너는 못 봤냐? 이렇게 물었더니 준성이는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준성아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똘비가 왜 이래? 하면서 준성이 얼굴을 보는데 완전히 겁에 질려서 혼이 나간 듯한 표정 있잖아요. 그런 표정이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준성이 어깨를 이렇게 툭툭 쳤대요. 왜 그래? 그러니까 준성이가 화들짝 놀라더니 뒤를 이렇게 쓱 보더래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너네 못 봤어? 이렇게 묻더래요. 뭐를?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 나만 본 건가? 방금 어떤 할아버지 너네 둘 사이에 앉아 있었잖아 이러더래요. 그 할아버지가 4명이네? 둘이었는데 근데 그 어디 갔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뒤로 그냥 4명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다시 돌아온 거예요. 원래 있던 지역으로. 그래서 준성이한테 물어봤대요. 그 할아버지 본 거 맞냐고 네가. 나 룸미러로 보는데 눈 마주쳤다고. 근데 눈 마주치자마자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새끼 아니었는데? 그 새끼 어디 갔지? 계속 이런 말을 하면서 그 4명의 얼굴을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근데 터널 나오면서 그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그 느낌 자체가 사라지면서 그냥 넷이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서 그 2명 친구들 내려주고 준성이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올라온 거예요. 정말 꼭 필요한 말 말고는 거의 말을 안 했대요. 도착해서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세훈이한테 연락이 와 있더래요.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알겠다 연락하고 대충 씻고 준비해서 나갔죠. 세훈이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어제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세훈이가 대뜸 한 달 전에 그 낚시터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꺼내더래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대답을 했더니 내가 얼마 전에 지방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 근방에 갔다가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그 낚시터를 한번 갔었거든. 그러더니 근데 그 할아버지 없더라고. 근데 터널에서 그 할아버지 또 봤어 이러더래요. 또 그 터널에서 달려와가지고 막 차 문 두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 꿈에 나오고 계속 눈에 보이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진짜 뭔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 무당 한번 찾아가 보자. 사실 이 둘이 원래는 이런 무속이라던가 좀 영가 이런 걸 절대 안 믿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직접 봤으니까 무당도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당집을 찾아갔대요. 그것도 검색해서 어느 지역에서 방귀 꽤나 낀다는 그런 당집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좀 듣고 놀란 게 둘이 당집을 딱 들어갔더니 아이고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엥? 하면서 그냥 앉았대요, 그 앞에. 그러니까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 왜 왔는지는 대충 알 것 같네. 그러더니 근데 그게 뭘 자랑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나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용담처럼 하고 다녔던 게 화가 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무당분이 물이 많은 곳이고 짠내가 안 나는 거 보니까 강인가? 아니네, 물이 좀 더럽네 이러시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시더래요. 네. 그러더니 총각 너희 뭐 별로 할 건 없겠다.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될 일 같아. 괜히 일 키워봐야 그냥 문제만 생겨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럼 무슨 일인지 자세히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래요, 무당이. 그래서 똘비랑 세훈이가 기억나는 대로 전부 다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가만히 들으시다가 이러시더니 이야기를 다 듣고 너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면 이야기를 해주고 불안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하면 말 안 해줄 거고 어떡할래? 이렇게 묻더래요. 뭔가를 한다면 돈이 더 들 거고 무당이 하는 말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안 한다고 했대요.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그 무당분이 가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그 터널 위에 산 있잖아요. 네. 거기 묻혔거나 거기서 죽었을 거라고, 거길 벗어나지는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주시더래요. 근데 총각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그 영가의 영향력이 커져서 어떻게 될진 모른다. 다만 지금 상태로는 총각들한테 했던 거 이상으로 쫓아와서 해를 끼치고 할 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웬만하면 뭐 최소 몇 년은 그 지역 가지 말고 만약에 통과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터널은 지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당집을 나와서 둘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앞으로 이 얘기 하고 다니지 말자고 둘이 합의를 본 거예요. 얘기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갔던 군대 동기들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 뒤로는 세훈이가 간간히 꿈에서 그 할아버지를 봤는데 똘비는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돼서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을 수 있게 된 건데 이야기는 좀 이렇게 험하게 끝났는데 이 세훈이라는 친구가 꿈에서 몇 번 봤다고 했잖아요. 네. 꿈에서 본 거니까 이게 사실인지 그냥 본인도 모르게 그냥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할아버지는 차량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셔서 터널 위 산에 묻히신 게 맞고 네. 그 차는 그 세훈이 차와 같은 색상의 세단 차고 거기엔 남자 2명이 타고 있었대요. 이 할아버지가 그 차 창문에 노크했던 게 차 안에 몇 명 타 있나 확인하려고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터널을 지키고 서가지고 남자 둘이 탄 차를 찾아다닌 거다. 좀 허무하면서 좀 안타까운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근데 이제 본인이 처음에 낚시터를 간 게 그게 맞긴 한 건지 그러니까. 장갈로 들어가서 이제 뭘 한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허무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아니에요. 너무 이야기 잘해주셨어요. 진짜요. 네. 진수바리님은 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집중을 시키면서 또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믿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느낌 자체가 뭔가 슬프면서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이야기였거든요. 오늘 이야기도. 근데 훨씬 더 진수바리님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섬뜩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 범인은 어디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수바리님 이야기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돌비 진수바리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 꼬마 봉석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섬뜩한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납치되려고 준비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자, 그러면 오늘 봉석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키워드를 얘기하고 가야 될까 이제 좀 망설이게 됩니다. 왜냐면 추측을 너무나 하시다 보니까 아유, 또 우리 돌맹교 교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저는 향하니까요. 그러면요 간단한 키워드만 듣고 바로 출발할게요. 홀덤바입니다. 그거 요즘 막 많아지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쪽을 잘 몰라서 예. 저도 그냥 들은 그대로라서 그냥 홀덤바. 예. 저는 이런 거 옛날에 뭐 컴퓨터 게임장, 뭐 게임장 불법 네. 게임장 이런 거는 많았는데 예.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막
일반 상가에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면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 홀덤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서 뭐 돈 네. 따고 뭐 하는 거 하겠죠? 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동차를 판매하시는 분 지인이 겪은 일인데 그 지인이 그냥 한참 동생이에요. 저보다도 동생인 사람인데 얘기를 한번 듣게 됐어요. 이게 우연찮게 또 이분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드리자면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한 6년 전? 뭐 그 정도밖에 안 된 거고요. 그 당시에 뭐 늘 그랬으니까 똘비라고 할게요. 남자분이시고 똘비 이분 나이가 20대 중후반이었단 말이에요. 대학교 4학년 1학기 이제 막 올라가는 그때였는데 목표가 좀 뚜렷했대요. 딴 게 아니고 4학년 1학기를 다니고 내가 2학기 때 휴학을 하자. 근데 이게 조금 웃겨요. 4학년 2학기 때 휴학을 한다는 것도. 근데 목표가 있었어요. 넘들은 취업 준비를 하고 한참 바쁠 때 취업을 하면은 나는 여기서 끝이야. 빡세게 6개월 알바해서 돈 모아서 빡세게 해외여행 한번 갔다 와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 내 젊은 날에 이정표를 하나 긋자. 이런 결심을 딱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학년 1학기 딱 마치고 휴학계를 던졌대요. 그리고 나서 알바 자리를 이제 막 구하는데 이 똘비가 뭐 집이 뭐 힘들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본인이 돈을 벌고자 PC방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대학로 호프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이것저것 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 다른 건 아니고 알바를 하나 구하더라도 조금 돈을 많이 주면서 몸이 좀 편한 일을 조금 신중하게 찾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콜 서빙 딱 이게 보이는데 보통 바라고 하면은 구인을 여성분들, 바텐더분들을 많이 구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남자도 여자도 상관이 없대요. 그리고 이게 시급이 보통 우리가 밤에 일하게 되면 원래 법적으로는 뭐 1.5배인가를 줘야 되지만 뭐 지방도시로 오면은 사실 그렇게 주는 데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1.5배가 아니고 2배 이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급이.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좀 힘들어도 웃음이 날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남성분이 받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기 직원 채용하신다고 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뭐 20대 중후반입니다. 뭐 학교는 휴학 중에 있고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서빙 일도 해봤고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요 내일 몇 시까지 어디로 좀 올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만나기를 한 곳으로 갔대요. 처음에 만난 곳은 카페였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키는 한 180이 좀 넘어 보이고 좀 덩치가 있으신 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주눅이 살짝 들긴 하지만서도 꾸벅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던 것도 아니고 말을 또 험악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되게 조곤조곤 젠틀하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일을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만 하고 가버리시고 하면 우리가 또 직원 채용하려면 힘드니까 최하 3개월 이상은 해주셔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당연히 저 그러려고 왔다고 반년은 빡세게 돈 모아서 여행 좀 가고자 한다. 그랬더니 그럼 뭐 3개월 이상은 무조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 근데 해야 될 일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서빙하고 손님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주고 뭐 말 그대로 서빙입니다. 간단해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근무 시간은요? 그랬더니 한 6시에 출근하셔가지고 근데 조금 힘든 게 뭐냐면은 시급이 저희가 높은 게 퇴근 시간이 대중 없어요. 되게 늦게 퇴근할 수도 있어요. 뭉터야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더래요. 상관없다고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대요. 거기서. 그랬더니 그분이 카페에서 그러면요 오늘 저녁 한 5시 반까지 어디로 와주세요 하고 위치를 알려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바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매장 오셔가지고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보시고 간단하게 업무 알려드리려니까 뭐 본격적인 일은 뭐 내일부터 하시든가 오늘 당장 하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죠 오늘부터 바로 일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마인드 완전 마음에 든다고. 오케이, 그럼 저녁에 거기서 보자고 해서 5시 반에 그 가게로 간 거예요. 그 가게는 약간 변두리 있는 가게였대요. 근데 이 변두리가 도심 완전 변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먹자 골목이 있는 이렇게 상권인 그 변두리. 여기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건물을 보는데 2층이었대요, 거기가. 건물도 지은 지 오래 안 돼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괜찮다. 근데 2층에 뭐 별다른 큰 간판은 없었고 그냥 그 홀덤바 그냥 되게 뭐 간판 하나 동그라니 그냥 이렇게 있더래요. 그냥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2층 올라갔대요. 그래갖고 딱 들어가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는 곳의 모습은 테이블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바텐더분들이 서 계시고 그 앞에 조금 키높이 의자에 앉아서 술도 마시고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근데 딱 들어갔더니 입구 바로 옆에 카운터 같이 생긴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큰 소파 한 2-3개 놔져 있고 그리고 저 멀리 카지노 가서 보면은 딜러가 가운데 딱 쓰고 반 원형으로 뚜루룩 앉아갖고 카드 받을 수 있게 한 테이블 있잖아요. 그 테이블 딱 하나 있고 그 옆쪽으로 그냥 작은 테이블들 몇 개 그냥 앉아서 맥주 같은 거 마실 수 있는 테이블 몇 개가 있는 게 다더래요. 펑 하더래요, 그냥 크기에 비해서. 아니 이거 뭐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하시면 되고 일단은 6시쯤 출근해가지고 청소도감 여기 있으니까 빼가지고 바닥 쓸고 닦고 한번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음료수랑 뭐랑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잿더리 비우고 잿더리들은 여기 있고 쭉 알려주더래요,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은 주문을 받으면은 제가 뭐 사장님한테 이렇게 뭐 포스를 찍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고. 그냥 고객이 뭐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주면 된다고. 뭐 찍고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사장님이 뭐 체크를 하든가 매니저가 체크를 하나 보구나. 알겠습니다. 하고 있었더니, 청소를 하고 좀 기다렸더니, 한 8시 좀 넘어가니까 손님이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단골처럼 보이시는 분은 저녁 8시 좀 넘어서 들어오면서 김 사장, 나 초밥 하나만 뭐 이러면서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는 네 사장님 앉아 계세요. 그 소파에 앉아 담배 피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막 전화하더니 초밥을 주문해가지고 초밥을 그냥 갖다 주더래요. 초밥 먹고 그러다가 멤버가 한 3-4명? 4명 정도 모이니까 시작하시게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딱 4명이서 이제 그 테이블 가서 앉고 그 다음에 미리 딜러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와 계셨대요. 남자분이. 그분이 서갖고 딜링을 시작을 하고 거기서 홀덤이라는 게임이에요. 카드 게임. 그게 열리는데 똘비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정보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한쪽에 멀뚱멀뚱 서 있었대요. 그냥.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똘비야 거기 서 있지 말고 다리 아프니까 앉아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앉아있었대요. 그랬더니 저쪽 테이블에서 손을 들더니 나 커피 하나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예 하고 이제 커피 타다 드리고 또 다른 분이 손 들더니 나 맥주 한 잔만 그래가지고 맥주 병맥을 까서 따라서 한 잔 또 갖다 드리고 손님이 한 명 한 명 더 오고 자리가 꽉 차고 나중에는 몇 명은 막 뒤에 서 있고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오더래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콜라 하나만 여기 커피 맥주 막 주문을 하시는데 예. 본인이 포스 찍을 거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져다 계속 드렸대요.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드려도 되나? 왜냐면 사장님도 쳐다도 안 보더래요. 손님들이 오면은 이렇게 칩 바꿔주느라 바쁘고. 그래갖고 이제 그날 막 어지럽게 일을 하다가 한 새벽 4시가 넘어서 이제 손님들이 다 나갔대요. 사장님한테 가갖고 사장님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손님들한테 술값이랑은 안 받으시냐고. 왜냐면 술값을 계산하는 꼬라지를 보질 못했대요. 술값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똘비 일로 앉아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피곤하지? 하면서 커피 한 잔 딱 주더니 똘비야 이게 홀덤바라는 곳이 자 똘비 네가 왔어. 나한테 10만 원을 주면 난 10만 원어치 칩을 너한테 줄 거야. 그럼 너는 이걸로 게임을 해서 칩을 더 많이 따면은 그 칩으로 술도 먹고 안주도 시켜 먹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곳이 홀덤바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합법선의 라인이고 우리는 이 칩을 다시 돈으로 바꿔줘.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똘비가 그래요? 그랬더니 원래는 이 칩을 다시 돈으로 바꿔주면 안 돼. 그래서 이분들은 카드 치시러 오는 분들이야.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래요, 사장님이. 예. 듣고 보니까 불법 영업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사장님 그럼 이게 불법이에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또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말했잖아. 그냥 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는 크게 뭐 이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똘비야. 그냥 적당히 잘 일하고 뭐 걱정할 거 없어.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래요. 그래요. 근데 찜찜하긴 한데 오늘만 하더라도 5시 반에 본인이 출근한 걸로 돼 있는데 새벽 4시, 5시, 12시간 정도 거기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시급의 2배가 넘어요, 거기가.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짭짤한 거예요, 똘비 입장에선. 그리고 사장님이 손님들이 이렇게 칩 바꾸고 할 때 손님들한테 아이고 우리 알바 진짜 고생 많이 한다고 막 이렇게 뽐뿌질을 해주니까 손님들이 똘비한테 칩을 하나씩 이렇게 주더래요, 던져서. 그 똘비가 그냥 손에 쥐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똘비야 그 칩 나 주라고 그러더니 칩에 맞게 돈으로 바꿔서 주더래요, 똘비한테. 자, 오늘 너는 시급은 시급대로 벌었고 팁은 팁대로 벌은 거야, 똘비야. 어때? 괜찮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진짜 금액적으로는 일절 불만사항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열심히 해, 열심히 하고 뭐 반년 빡세게 돈 모아서 세계 일주 잘해라. 내가 많이 도와줄게. 근데 똘비가 속으로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막 본인이 영화에서 보던 막 이상한 그런 불법 복장도 아닌 것 같고 괜찮다 나름 클린하니. 그래가지고 그냥 꾸준히 출근을 했대요. 본인이 쉬고 싶으면은 쉬고 싶은 날은 한 번씩 얘기하면 됐고 따로 휴일이 있는 건 아니었고 연중무휴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쭉 출근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심할 때는 아침 7시, 8시에 이 게임이 끝난대요. 손님들이 끝나니까. 그러면은 딜러가 혼자서 그 딜링을 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딜러가 보통 진짜로 손님들이 많다 싶을 때는 사장이 뭐 3명을 미리 섭외를 해서 불러다 놓든가 이렇게 딜러들을 좀 탄력적으로 조율을 했는데 여성 딜러 한 분이 이제 합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뻤대요. 진짜 이뻤고 몸매도 좋았고 옷도 딱 붙는 옷을 입어가지고 출근해가지고 멍하니 앉아있을 때는 우리 딜러 누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이제 그렇게 이제 딜링하고 하는데 똘비 입장에서는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좋았대요. 팁도 참 많이 받았고 좋고 하는데 손님 중에 한 명이 되게 특이한 손님이 있었대요. 남자인데 중년이신데 검은 머리와 새치가 섞인 긴 머리를 딱 따가지고 노인처럼 생기신 분이 한 분 계셨대요. 그분은 항상 손 들면은 커피 한 잔만 아니면 물 한 잔만 음료수 한 잔만 술은 안 시켜줬대요, 항상.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좋았던 게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똘비야 나 어깨 좀만 주물러줘 막 그랬대요. 그럼 똘비가 일단은 뭐 시키는 거 없으니까 다들 게임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어깨를 이렇게 막 주물러주면 좋다 하면서 한 2, 3분 주무르면은 칩 하나를 빼가지고 손에 하나씩 쥐어줬대요. 이 칩의 값어치는 대략 5만 원 정도. 그러면 똘비는 3분 어깨 주무르고 5만 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정말 많았대요, 그분이. 완전 똘비한테는 트리플 VIP였대요, 그분이. 작살난다. 이분 완전 좋다. 그러면서 일상을 보내는데 하루는 똘비가 퇴근을 한 새벽 5시 정도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그분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똘비를. 처음엔 기다리는지 몰랐는데 건물 나가서 걸어가니까 저기 똘비군 똘비야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국밥 한 그릇 할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국밥이요? 좋죠. 여기가 이제 먹자거리 근처에서 국밥집이 있으니까 용돈 주시려나? 하고 그분 따라갔대요. 그래서 국밥 먹고 나가 담배 한 대 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야 똘비야 다음에 너 우리 집 한번 안아볼래? 그러더래요. 네? 사장님 집이에요? 제가요? 왜요? 그러니까는 딴 게 아니고 한 번만 놀러 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뭐 때문에 그런지 말은 해주셔야지. 함부로 이렇게 집 가고 그건 조금 제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말이야 내가 무송일을 한다고 무당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무당이세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끔 말이야 굿이나 뭐나 이렇게 준비할 때 조금 힘쓸 사람이 필요하거든. 와가지고 진짜로 한 30분도 안 걸려. 한 2, 30분만 힘 좀 잠깐 쓰는 것 좀 도와주면 안 돼? 내가 용돈 챙겨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필요하실 때 있으면 한번 불러주시는데 제가 올해는 못 도와드려요. 저도 이제 쉬고 출근해야 되니까 빡세요 저 일. 얘기하니까 알지 30분 안 넘어. 그래서
또 졸지에 똘비는 생각했대요. 와, 어깨 3분 주무르면 5만 원이 나오는데 힘쓰는 일 한 2, 30분 하면 도대체 얼마를 줄까? 신난다 싶어갖고 알았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 교환을 하고 이제 집에 가고, 근데 한동안 안 부르더래요, 그분이 본인을. 그래가지고 어깨만 계속 주무르고 있었대요. 근데 똘비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씩 쉰단 말이죠. 피곤하니까. 이제 쉬고 친구들 만나서 이제 술 먹고 하는데, 술자리에 대학교 이제 친구들이잖아요. 후배들하고 네. 술자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신입생이 이제 몇 명이 꼈는데, 신입생 중에 한 명이 담배를 피러 나갔을 때 따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선배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왜? 그랬더니 선배님 그 휴학하고 뭐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알바한다고. 그랬더니 무슨 알바 하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아니, 물어볼 순 있지만 대학교라는 곳에서 내가 그래도 학번이 이렇게 한참 위인데 너 뭔 일에 물어보는 게 조금 좀 글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야, 내가 뭐 뭔 일 하는지 뭐 일일이 뭐 보고를 해야 돼? 왜?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아니요 선배님, 그게 아니고 선배님 당집에서 일하세요? 그 묻더래요, 본인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무당집, 아니? 나 그런 데서 일 안 하는데 나 그냥 바에서 일해.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저는 선배님이 무당집에서 일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요 선배님, 그게 아니고요. 그 실은 몇몇 제 동기들은 아는데 제가 그 신을 받은 건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그쪽으로 참 제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 선배님한테 그쪽 냄새나 느낌이 많이 난다고. 오. 그래가지고 아유, 뭐 귀신 씌었어 내가? 그러니까는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당집 무속인들한테 나는 그 느낌이 난다고, 선배님한테. 그래가지고 야, 내가 살다 내가 그 신기 있단 말은 처음 들어본. 신기 있단 말이 아니고요, 선배님. 그냥 그 향기가 난다니까요? 글들을 되게 진지하고 조금 무섭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야, 나 진짜 바에서 일한다고. 맞다. 그 무당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뭐 그분하고 얘기하고 뭐 그런 게 다야. 그분한테 뭐 네가 말한 대로 냄새가 묻었으면 묻었지, 나는 그 외에는 당집 근처도 안 가.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거기서 그렇게 할 게 아닌데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또 야, 그러면 그러지 말고 너 나랑 같이 한번 우리 바에 안 가볼래? 얘기를 했대요. 왜 이 얘기를 했냐? 물론 똘비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친구를 데려와서 친구가 이렇게 게임을 치면은 인센티브를 좀 줘요. 거기 오시는 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똘비가 어차피 겸사겸사 확인도 할 겸 용돈도 벌 겸 또 데리고 가면은 보통 적은 돈이나마 그 사장님이 지원도 해줬고. 그랬더니 그 동생이 그 홀덤 그게 뭐냐고, 자긴 모른다고. 그래갖고 너 포카 칠 줄 알지? 포카는 알지, 룰. 원페어, 투페어, 뭐 스트레이트 알지? 안다고. 똑같은 건데 그냥 섰다식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가서 해보면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야, 그럼 내일 몇 시까지 그 번화가 있는데 어디로 좀 와. 같이 한번 가자. 네가 확인 좀 해줘.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알았다고. 가서 게임도 치고 한번 좋겠네요. 한번 알았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일단 가서 술 먹던 거 마저 먹자고 술 먹고 다음날 그 후배를 이제 만난 거예요. 야, 여기니까 한번 같이 들어가 보자 하고 이제 후배를 데리고 들어갔대요. 일찌감치.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말해가지고 후배 밥 한 끼 시켜주고, 본인은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후배는 앉아가지고 이제 시켜준 거 밥 맛있게 먹고 멀뚱멀뚱 아직은 누가 안 왔으니까 앉아 있더래요, 그냥.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불러다가 한쪽에서 막 게임 룰도 알려주고 칩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장난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놀아주더래요. 그래도 똘비가 데리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뭐 그때 동안은 그 후배가 뭐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그냥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또 들어오고 이제 무르익기 시작한 거죠. 10시 넘어가면서 점점 무르익기 시작하면서 그 후배라는 애도 이제 손님들을 보고 하는데 한 11시가 넘었을 때 이제 그 무당분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갖고 가서 얘기를 했대요, 후배한테. 저분이야. 그랬더니 그 동생이 일하시라고 뭐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뭐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알았어 하고 이제 일하던 대로 하고, 뭐 그날도 어깨 좀 주물러 달라고 해서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뭐 장난도 좀 치고 뭐 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 누님이 딜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장님한테 손을 이렇게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스처가 있는데 딜러를 바꿔달라는 제스처를 취하더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알았다고 하고 쉬고 있는 남자 딜러를 들어가라고 들여보내고 여자 딜러를 빼주더래요.
근데 이런 일은 한 번씩 있대요. 화장실 간다거나 몸이 좀 안 좋을 때. 여자 딜러가 말 한마디 안 섞어봤는데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잠깐 어디 나갔다 오더니 똘비한테 손짓을 하더래. 일로 오라고. 그 똘비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저요? 하니까 일로 나오라고 하고 그렇게 사장님 눈치 안 보고 지금 뭐 다들 게임하느라 바쁘니까 잠깐 나갔대요. 그냥 바깥으로 계단 쪽으로 딱 본인을 데리고 나가더니 야 그러더래요. 예 딜러님 그랬더니 딜러님은 야 너 누구 데리고 왔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뭐 후배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왜 데리고 왔냐? 그냥 게임 쳐보라고 데리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나라네. 야 빨리 후배 데리고 꺼져. 그러더래요. 예? 아니 뭐 됐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듣기가 조금 제가 거북하네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야 너 쟤 왜 데리고 왔냐? 뭐 확인하려고 데리고 왔냐? 쟤 볼 줄 알지? 막 그러더래요. 그 누님이 예 맞다고. 그랬더니 야 대놓고 저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모르는 사람도 알겠다. 물 흐리지 말고 쟤 빨리 꺼지라 그래. 너도 그런 식으로 사람 데리고 와갖고 손님들 테스트하고 그러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한테 구구절절 얘기한 거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사장님한테 내가 얘기할까? 네가 손님들 데리고 장난질 한다고 내가 얘기할까? 막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누님 그러지 마시라고. 알았다고 진정하시라고 누님. 근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누님 혹시 뭐 무당이냐 아니면은 뭐 우리말로 영안이 있냐 막 물어보고 싶었는데 상황 자체가 기세에 눌려가지고 질문 한마디도 못하고 들어가고 후배를 불렀대요. 너 나오라고. 나와. 그러니까 후배가 이제 나오더래요. 그래서 야 너 가봐라. 그러니까 후배가 왜? 저 누나가 또 뭐라고 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뭐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선배님 그러지 마시고요. 잠깐 대화하실 수 있죠. 그래가지고 부르면 나 가야 되는데 일단 잠깐만 기다려 하고 사장님한테 가고 사장님 저 배가 아파서 근데 화장실 가고 큰일 좀 보고 온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화장실 쪽으로 나갔대요. 화장실 쪽 나가갖고 딱 후배한테 야 왜 말해봐. 나 궁금해.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말 좀 해봐. 그러니까는 일단은요 선배님 저분 어깨는 주무르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왜? 어깨는 왜? 그랬더니 선배님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머리도 하얗고 눈썹도 하얗고 수염도 하얘서 긴 분이 형님 뒤에 항상 계시어요. 근데 형님이 저분 어깨를 만지고 저분하고 접촉을 하고 있을 때마다 그분이 되게 희미해지고 그분의 향기가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를 주무르라고 하는 게 형 손에서 냄새가 그렇게 계속 나는 것 같고 뭔가 저분은 느낌이 되게 안 좋거든요. 선배님. 그러니까는 저분은 조금 멀리 하셨으면 좋겠고 저 누님 분은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아닌 건 확실해요. 저도 뭔진 모르겠어요. 저분 느낌이. 저 처음 봐요. 저런 분. 그러더래요. 무당도 아니고 뭣도 아니래요. 저분은. 근데 일반인은 아니래요. 그래갖고 알았어. 일단은 내가 이걸 어디서부터 믿고 내가 어디서부터 내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케이 알겠어. 일단은 근데 저 아까 누님이 너 내보내라고 하니까 또 이거 뭐 보는 사람들끼리는 뭐가 있나 봐. 신기하긴 하다. 일단 가보고 내가 다음에 밥 한 끼 살게. 정말 고맙다 오늘 해서 후배를 이제 보내고 들어가서 이제 일 마감하고 나가는데 무당이신 분이 본인을 기다리고 있더래요. 또 분명히 이분은 내가 퇴근하기 한 3시간 전에 가셨는데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좀 느낌이 이제 찝찝하니 쎄하잖아요. 딱 가니까 그분이 이제 어깨동무를 이렇게 쫙 하더래요. 어깨동무를 하면서 나 똘비 너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속도 안 좋고 너무 피곤하다고 저 죄송한데 그냥 집에 가서 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어깨를 꽉 잡더래요. 꽉 잡으면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자고. 누가 너 보고 밥 사라냐? 가자. 근데 이분 말투나 눈빛이나 이게 또 되게 강압적이더래요. 그냥 그냥 싫은데 하면서 알았어요 하고 어차피 번화가니까 국밥집을 또 갔대요. 가지고 국밥 한 그릇 먹고 이제 막 먹는 돈 마는 돈 하고 있다가 나가서 이제 담배 한 대 피면서 저 이제 진짜 피곤해서 그냥 택시 잡아서 바로 갈란다고 나중에 또 말씀하시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어깨를 동무를 하면서 잠깐만 나랑 좀 걷자 그러더래요. 자꾸 왜 그러세요? 피곤하다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좀 걷자고 그러더래요.
진짜로 아까 그 후배가 말한 대로 뭐 나한테서 뭔가를 이렇게 조금 지우고 뭐 이상한 걸 무속적으로 하려고 지금 이 양반이 머리를 굴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싫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어깨 딱 붙잡더니 너는 오늘 지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건데 그래도 네 멋대로 집에 가고 싶냐? 그러더래요. 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는 야 저기까지만 걷자. 이 정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 저기까지 걷고 나랑 같이 택시 타자. 그러더래요. 오, 예. 제가 택시를 왜 저 집에 간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 안 할 자신 있으면 네 마음대로 해. 참고로 너는 네 일평생을 지금 이 순간을 너는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내 말 듣고 지금부터 30분도 아니야 10분 15분 내가 시키는 대로 못해? 후회하고 싶어? 그러더래요. 진짜 무섭고 진지한 말투로. 알겠습니다. 알았다고.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같이 걸어갔대요. 큰 대로변 쪽으로. 어깨동무하면서 그분이 아무 말 않고 걸어가더래요. 쫙 걸어가더니 택시를 이렇게 쫙 기다리다 택시가 오니까 손 불러 세우더니 똘비를 태우고 그분이 옆에 딱 타더래요. 그러더니 똘비는 이제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여기서 만약에 어문 수작을 부리면은 택시기사님한테 얘기하고 뭐 집으로 가라고 해주든가 아니면 문 바로 열고 내려버리자. 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딱 그 무당분이 똘비 너 집 어디냐? 그러더래요. 예? 집이요? 그랬더니 그 집으로 일단 말씀드려. 똘비가 우리가 또 순간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뭐 경복궁이면 네. 경복궁이요. 그럼 우리 집이 어딘지 근처를 아니까 일부러 똘비가 좀 한참 옆 동네를 불렀대요. 그냥 어디라고 그랬더니 택시기사님이 이제 그쪽으로 출발하고 한 3, 40초 정도 차가 뭉 가니까는 그 무당분이 아이고 하고 한숨 확 쉬더래요. 똘비는 이제 한 말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그럼 개똥 같은 일인가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무당분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더래요. 예. 사장님, 똘비가 얘기했더니 잠깐만 그냥 잠깐만 있자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가니까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눈 뜨더니 그분이 돈 지불하고 택시에서 같이 내리더래요. 담배 한 대 피면서 야 똘비야 일단 나 믿어줘서 고맙고 내가 너한테 왜 그랬나 얘기 좀 해줄게. 오, 예. 그러니까 똘비도 말씀 좀 해주시라고. 니네 사장님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더래요. 똘비한테. 우리 사장님 그냥 저 노름빵 운영하는 사람이죠.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래 어리니까 근데 진짜 내가 너를 기다릴 때 내가 미쳤다고 너 이 오밤중에 내가 너를 한쪽에 서가지고 괜히 기다렸겠냐? 오늘도 네 뒤에 미행 붙은 거 알아? 몰라. 똘비한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걔 뒤에 누가 붙어요? 그랬더니 야 니네 사장님 보통 사람 아니야. 오늘도 네 뒤에 미행 붙었었어. 근데 오늘은 2명이 붙었더라. 만약에 나 아니었으면 너 지금 뭐 어디 봉고차 뒤에 실려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하냐? 이거 진심이야. 내가 그래서 너 후회하기 싫으면 내 말 들으라고 말한 거야. 얘기를 하더래요. 미치겠다 진짜. 이게 뭔 또 자다가 봉창 뚫리는 소린가. 똘비는 이제 혼란스럽죠 머리가.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 사장님이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저를 뭐 다른 데 잠깐 갔다 오라고 이렇게 시키던가 뭐 이렇게 하겠죠. 굳이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는 너 아무튼 니네 사장 조심하고 될 수 있으면 거기서 일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무당분이. 근데 저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되고 저 괜찮아요. 얘기를 하니까 내 말 들어라. 무당이 사람 잡는 거 봤냐? 사람 도와주면 도와줬지.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대. 뭘 달라고 그러대. 오늘도 내가 너한테 뭐 해코지한 거 있냐? 내 말 듣는 게 넌 좋을 것이다. 차라리 거기 그만두고 돈이 정 필요하거들랑 와가지고 내 옆에서 짐이나 들어라. 거기서 버는 정도는 내가 돈 줄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더래요. 일단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은 막 황급히 똘비는 그 자리를 벗어났대요. 이제 안 보이는 데까지 또 가가지고 집은 또 걸어가자 해서 이제 막 걸어갔대요. 예. 생각을 막 하는데 냉철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대요. 무당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첫째, 진짜로 사장이 뭔가가 나쁜 게 보여가지고 무당이 옆에서 날 보호해주려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무당이 사장한테서 본인을 떼어서 본인 쪽으로 데리고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되더래요. 근데 일단 후배의 말을 들어봤을 땐 후자의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더래요.
그럼 그렇지. 뭔 개똥 같은. 일단은 그 무당 양반 말은 무시를 하고 그냥 출근을 하자. 출근을 해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냥 말을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바꿨대요. 말을 할까 했는데 해봤자 어차피 그 돈줄인데 사장님이 안 막아줄 것도 같고 사장님 관계도 서먹해질 것 같고. 근데 그 무당분이 그날 이후로 며칠간 안 보였대요. 오. 그래가지고 야 그럼 그렇지. 그 무당 양반 뭔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했었나? 아닌가? 뭐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 며칠 안 나올 때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뭐 일하고 퇴근하고 하는데 무당한테 뭔가 납치를 뭐 하네 어쩌네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똘비가 엄청 신경 쓰이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뒤를 실끔실끔 쳐다보고 하는데 뭐 퇴근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똘비가 보통 택시를 타고 퇴근을 했대요. 택시 타고 항상 내리는 데서 내려서 집까지 조금 걸어서 가야 되니까 아파트 단지는 쭉 걸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가 이제 새벽 시간이니까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딱 가는데 남자 2명이 숨어서 본인을 보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이게 수풀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어두운 곳에 이렇게 남자 둘이 서가지고 일부러 본인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척하면서 본인을 둘 다 쳐다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똘비가 올라? 에이 기분 탓이겠지. 그리고 앞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아파트 단지니까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 막 걸어서 이렇게 가면서 아파트 단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남자 둘이서 예를 들어서 똘비 집이 뭐 101동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똘비가 101동 방향으로 가다가 메인 경비실이 예를 들어서 104동 옆에 있다고 해볼게요. 일부러 메인 경비실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가는데 왜냐면 이 시간이면은 경비 아저씨 거기에 불이 켜져 있을 수도 있는 시간이니까 그쪽으로 틀어서 가는데 남자 2명이 똘비 뒤를 따라오다가 싹 사라지더래요. 아 내가 좀 과민 반응했다 해가지고 경비 아저씨 쪽 104동 돌아서 삥 돌아서 101동으로 왔는데 딱 그 앞에 서 있더래요 2명이. 느낌 진짜 쎄하더래요. 근데 쎄한 건 쎄한 거고 그냥 똘비가 과민 반응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집에 안 들어갈 수는 없고 그냥 되게 찝찝한 느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래요. 이 새벽에 봤더니 그 무당분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걸어가다 뭘 딱 서가지고 받았대요.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똘비 너 어디냐? 예, 저 집 앞이에요. 사람들 있냐 없냐? 굴더래요. 아 좀 수상한 사람 2명 있긴 있어요. 그때 야 빨리 뛰어서 큰 길가로 나가든가 어디로 나가든가 해. 집으로 들어가지 마. 굴더래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나중에 얘기하고 내가 시킨 대로 빨리 하고 끊어 하고 딱 끊더래요. 똘비가 걸어가다 말고 전화를 받고 다시 돌아서서 아파트 단지 밖으로 막 나갔대요. 본인을 쫓아오진 않았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큰 길로 나가서 다시 전화를 했대요. 무당분한테. 아 저 이래저래 해가지고 일단 나왔다고. 그러니까 무당분이 너 지금 택시 타고 내가 문자 보내줄라니까 주소 보내줄라니까 일로 오라고. 아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딱 전화를 끊고 택시를 기다리는데 예. 그냥 일단은 생각이 일단 이분한테 가야겠다 바로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똘비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대요. 여기까지 판이 다 이 무당이 짠 거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들더래요. 갑자기 전화 온 것도 수상하고 갑자기 집에 가기도 겁나고 무당집으로 가기도 겁나고 미쳐버리겠더래요. 그냥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다가 일단은 에라씨 아무데도 가지 말자. 예. 그 옆에 게임방으로 갔대요. 그냥 게임방에 가니까 뭐 게임방 이제 뭐 페인 아저씨들 죽돌이 양반들 이렇게 몇 명 있으니까 그나마 사람 좀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게임방에 앉아갖고 돌았대요. 그냥 졸다 눈 뜨니까 3시간 본인이 잤더래요. 이제 바깥에 봉은 다 텄고 나가자.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니겠다. 나가자. 그래서 나가가지고 생각을 좀 하다가 후배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후배가 좀 이른 시간이어서 근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예. 일단 집 쪽으로 가볼까? 근데 여기서 똘비가 또 이상하게 느꼈던 거는 무당한테는 부재중 전화가 한 통도 안 와 있더래요. 아, 그 무당도 진짜 수상하고 사장님한테 전화해 사장님한테 다이렉트로 물어볼까? 짱구를 굴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문득 딱 그 생각이 들었대요. 딜러 누나. 근데 연락처가 없네? 그러면 일단 좀 이따가 후배한테 전화해보고 딜러 누나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 누나가 뭔가를 알아도 알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 쪽으로 막 이게 숨듯이 이렇게 가가지고 보는데 이제 뭐 그 이상한 사람들은 안 보여가지고 집에 호다닥 들어가서 이제 일단은 씻고 자고 출근 시간이 돼가지고 나가면서 전화를 했대요. 후배한테. 야, 간밤에 이래저래 이런저런 있으려는데 야, 이거 뭐 네가 봤을 때는 어떠냐. 그러니까 후배가 솔직히 모르겠다고. 그 무당이 느낌이 정말 안 좋은 무당인 건 맞는데 선배님을 어떻게 해하고 자시고 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선배님 아시다시피 제가 뭐 무당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남들이 안 보이는 게 좀 보이는 약간 이상한 놈이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더 이상 못 드리겠다고. 느낌이 그냥 안 좋다 뭐 이 정도라고. 일단 알았다 고맙다 끊자 하고 끊고 일단은 출근을 했대요. 왜냐면은 출근할 때쯤엔 생각이 그 무당이 이상한 사람으로 거의 굳어 있었대요. 출근해가지고 청소하고 이제 사장님이랑 뭐 얘기도 하고 사장님이 밥 불러줘갖고 밥도 먹고 하는데 사장님한테 몇 번 물어보려다가 그냥 안 물어봤대요. 그냥 일 크게 만들지 말자. 그러고 있다가 저녁에 게임이 시작이 되고 뭐 딜러분들도 한 명 한 명 더 출근하고 누님도 오늘 나왔고 똘비가 이제 막 일하다가 보통 이 누님은 일찍 퇴근을 한대요. 한 2-3시쯤이면 퇴근을 먼저 한대요. 막 옆에 서갖고 뭐 일하다가 멍 때리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누님이 퇴근을 한 타이밍 잡을 때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저 정말 죄송한데 오늘 조금만 빨리 좀 퇴근하면 안 되겠냐고. 사장님 왜 뭔 일 있냐고. 저 개인적인 일인데 정말 죄송한데 오늘 퇴근 조금만 먼저 하겠다고. 사장님이 오냐 그럼 들어가라 내가 마감 짓고 갈게 그러시더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똘비가 후다다다닥 나가가지고 일단 그 딜러 누님 걸어가고 있는데 막 뛰어갖고 불렀대요. 저기요 누님 여기 딜러님 하면서 갔더니 쳐다보더래요. 왜? 잠깐만 저 뭐 좀 물어보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얘기해보라고. 있었던 일을 쫙 얘기를 했대요. 딱 얘기를 했더니 그 누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래 네가 그래서 진짜 궁금한 게 무당 말이 뭐 맞는지 아니면 무당이 나쁜 놈인지 그게 되게 궁금하겠다 그러더래요. 진짜 궁금하다고. 저 누님이 생각했을 때는 뭐가 맞냐고. 나 이거 무섭다고 이제는. 그러니까 진짜 봐라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야 2시에 나한테 전화해 그러더래요. 2시에요? 낮 2시에 나한테 전화해. 14시에 일단 간다 나 피곤하다 하고 가버리더래요. 저 누님은 어디 드라마를 많이 봤나 진짜 저렇게 밑도 끝도 없이 던지는구나. 오랜만에 일찍 끝났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좀 씻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갖고 뒤척이다가 잠에 겨우 들고 눈 떠서 2시에 땡 하자마자 전화를 했대요. 누님한테 전화번호 알려주셨으니까 누님이 신호가 좀 가고 누님이 받더래요. 저 누님 저 바에서 일하는 똘비예요 그랬더니 똘비 저 누님 아까 전화하라고 그러셔가지고요. 그러니까는 그 누님이 너 출입금지 구역 알지? 그러더래요. 출입금지 예 알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카운터 옆으로 천막이 하나 쳐져 있고 그 안에 사무실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사장님만 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관계자의 출입금지 옆에 편말 하나 붙어 있고 똘비도 거긴 들어가 본 적 없고 거기는 또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고 왜냐면은 돈 같은 걸 거기다 넣어놓는 걸 여러 번 봤대요. 사장님이. 예, 그 사장님 그 돈 넣는 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딜러 누님이 너 거기 한번 들어가 봐. 그러더래요. 저거 비밀번호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누님이 딱 얘기해 주세요. 이 비밀번호 들은 그대로 말씀하면 드려도 될 것 같아요. 13795. 13795. 예, 13795.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뭐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듣고 안 까먹는데 13795니까 들어가 보라고. 그 누님 어떻게 하시냐고. 옆에서 봤다고. 거기 들어가 보면 대충 알 거라고. 누님 그냥 말해주시면 안 돼요? 네가 보고 판단해. 그리고 나와서 전화해. 그러더래요. 알았다고. 그리고 2시 이제 좀 넘어서 다시 옷 주워 입고 간 거예요. 바로. 네. 2시에 바는 아무도 없죠, 당연히. 이제 그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똘비 나니까 먼저 청소도 하고 했으니까 또 눌러서 딱 들어가니까는 사장님 그래도 많이 치워놨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이제 싹 가가지고 커튼 같은 걸 옆으로 좀 치고 보니까 철문이 있고 비밀번호 있길래 13795 하고 탁 내리니까 삐리릭 하면서 열리더래요. 열렸다. 문 열고 들어가는데
딱 보는데 되게 작은 방이었대요. 정말 작은 방이었는데 딱 들어가니까 일단은 특이한 냄새가 좀 나더래요. 향수 냄새? 특이한 향수 냄새.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나중에 이 향을 다시 맡아서 알았는데 이게 샤넬 코코 향이래요. 그 향인 걸 나중에 알았대요. 이 얘기해준 사람이. 아, 코코. 근데 이 향이 되게 좋고 특이해서 딱 들어가자마자 뭔 향수 냄새가 좋다 하면서 냄새를 맡고 주변을 보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딱 돼 있는데 예. 한쪽에 그 책자 같은 것도 쭉 꽂혀져 있고 뭐 있고 하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고 뭐 보고 하는데 똘비의 신상명세가 쫙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파일이 하나 보이더래요. 근데 이 신상명세가 막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건 그거잖아요. 막 건강상태, 혈액형 막 이걸 지금 아마 상상하실 건데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돈 들고 튀면은 이 사람 고소할 수 있을 정도의 신상명세. 처음에 똘비가 들어갈 때 제출했던 몇 가지 서류 딱 그쯤 있는데 달러 표시가 땅땅 그어져 있더래요. 매직으로. 달러 표시가 땅땅 그어져 있고 그 아래로 다른 서랍을 열었더니 똑같은 파일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께 쫙쫙쫙쫙 들어가 있더래요. 이 사람들은 누구지? 뭐 예를 들어서 땡치리, 맹구, 영구, 이 사람들은 누구지? 이러고 있는데 띠리리릭 하고 전화가 울리더래요. 전화기를 빼서 이렇게 받대요. 사장님이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하고 전화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똘비 어디냐? 예 저 집이죠. 그랬더니 내 사무실이 집이냐? CCTV.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 카지노 비슷하게 하는 데잖아요. CCTV 겁나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 여기가. 특히 카운터 쪽 이쪽은 CCTV 정말 많았대. 칩을 바꿔주는 곳이라서. 예? 그러니까는 내 사무실이 네 집이냐고 그러더래요. 예. 아니요. 야 이 새끼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사장님 저 뭐 놓고 와가지고 잠깐 왔는데 너 거기 잠깐만 있어. 가서 얘기 좀 하자. 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너 만약에 자리 이동하면 너 그냥 도둑놈인 거야. 나 바로 너 신고할 거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하고 끊더래요. 다시 파일 막 넣어놓고 문 닫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나가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나 도둑으로 몰리나? 다시 전화를 했대요. 그 누님한테. 누님 이래저래하고 사장님이 일로 오신다는데 그 누님이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서 어디로 좀 가. 그러더래요. 에? 저 나가면 도둑놈 될 수도 있어요. CCTV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냥 내 말 들어. 네가 뭐 훔친 거 있어? 그냥 나오라고. 빨리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씨 몰라 하고 이제 나갔어요. 누님이 이제 오라고 한 곳으로 이제 막 또 택시 타고 갔대요. 되게 이제 조금 외진 곳이었대요. 쫙 가니까 누님이 먼저 나와 있더래요. 내려가고 누나 나 진짜 무섭다고. 누나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누나 너 거기서 뭐 봤냐고. 뭐 돈도 없고 뭐 또 이상한 거 없었다고. 그냥 파일철만 몇 개 봤다고. 내 거랑 뭐 맹구 땡치리 뭐 이렇게 써있는 거 몇 개 봤다고. 그러니까 걔네들 다 누군 줄 알아? 누구냐고. 네 전임자들.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온 네 전임자들. 그러더래요.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씩 없어져. 그리고 새로운 애가 들어와. 걔네들이라고. 그거 보여주려고 너 거기 들어가라고 한 거야. 아니면 안 믿을 거잖아. 못 믿겠어? 단골한테 물어봐. 또 단골 연락처 누구 알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무당밖에 모르고 있더래요. 무당밖에 모른다고. 아휴 좀 알아도 무당밖에 모르냐. 네가 참 못 믿겠으면은 그 단골들 가끔 뭐 어디라도 보이면 네가 물어보라고. 맹구 땡치리 아마 다 기억할 거라고. 너 사장님이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 알면 된다고. 나야 빚 때문에 어디 못 간다고. 그렇게만 알고 일단은 저쪽 누나가 아는 데 가서 며칠 일단 숨어 있을래? 그러더래요. 누나가 도와주는 건 되게 고마운데 집에 가 있을까 어쩔까 막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고 있지 말고 누나가 일단은 그럼 정리를 좀 해줄라니까 너도 참 기구하다. 기구야. 어쩌다 널 쫓는 사람들이 많냐. 누나랑 가 있자. 일로 와 하고 누나가 일단은 똘비를 질질 끄시고 어디로 가더래요. 근데 누나한테서 코코향이 나더래요. 가까이 붙어서 가는데 누나한테서 코코향이 나더래요. 이게 아실 거예요. 그 규정일 중에 코코향 저도 아는데 이 향이 진하고 멀리까지 정확하게 퍼져요. 누나한테서 그 냄새가 딱 나더래요. 순간 느낌이 이거 아닌데 싶더래요. 냄새를 딱 맡는데 이거 아닌데. 그래갖고 누나 손을 뿌리쳤대요. 누나 잠깐만.
내가 알아서 할게 누나. 고마워요. 누님 몇 가지만 신경 써주시고 누나가 더 다칠 것 같아.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 지금 사장님한테 갈 것도 아니고 나 그냥 집으로 갈 거예요. 나 갈게요. 돌아서서 일단은 막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누나가 똘비 잠깐 일로 와봐. 잠깐 일로 와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무시하고 막 걸어갔대요. 그랬더니 와 하면서 막 두두두두두 누나가 뒤에서 구두구 뛰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똘비가 뒤를 쳐다보니까 누나가 연락이 뛰어오고 있더래요. 근데 상식적으로 본인을 그런 식으로까지 잡을 이유는 없잖아요. 씨 하고 똘비가 뛰기 시작했는데 누나는 구두였고 똘비는 운동화였고 누나는 여자였고 똘비는 남자였고 다행히 그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똘비가 막 뛰면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한쪽으로 가는데 막 숨을 헉헉거리면서 이거 쉬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울리더래요. 봤더니 사장님이더래요. 똘비가 받았대요. 여보세요. 저기 짜증스럽게 받았대요. 똘비가. 그때 사장님이 너희 개새 어디야 하고 막 소리 지르대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똘비 얘기했대요. 내가 돈 훔쳤냐고요 사장님. 딜러 누나랑 가서 말해봐요. 딜러 누나가 나보고 그 방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맹구는 뭐고 땡치는 뭐고 나 그런 거 모르겠고 나 그냥 여기서 끝낼라니까 사장님 그만 좀 합시다 하고 막 얘기를 했대요. 똘비도 이제 반 횟가닥 돌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너 이 은혜도 모르고 네가 지금 그딴 식으로 얘기해? 무당한테 잡혀가서 죽을 뻔한 놈 내가 지금 계속 구해주니까 그딴 식으로밖에 말 못해 하면서 막 또 소리를 지르더래요.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 그러니까 일로 와서 얘기 좀 하자. 얼굴 보고 얘기 좀 하게. 이리 좀 와. 못 가겠는데요 사장님? 나 무서워서 이제 어딜 못 가겠다고. 그냥 나 찾지 말라고. 지금부터 나 찾는 사람 있으면은 나 진짜로 나 가만히 안 있는다고.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헐씨구 웃더래요. 야 불법 업장에서 일하던 놈이 어디다가 뭘 하게. 잘도 네 말들 뭐이서 믿어주겠다. 야 너 편하게 일평생 살 수 있겠냐? 야 백일동 살 수 있겠냐고.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말투가 완전히 바뀌어서. 똘비가 이제 덜덜덜 떨리죠. 해보시라고. 나 내 발로는 거기 갈 생각 없으니까 사장님 그리고 나 오늘 일을 내가 뭐 문제 삼지 않으려니까 여기서 그럼 끝내시자고. 네. 그랬더니 사장님이 누구 맘대로. 내가 말했지. 내가 너 지금 억한 심정이었으면 진작에 내가 널 어떻게 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내가 널 도왔으면 그 도움값은 해라. 그러면 일로 와라. 얼굴 한 번만 보고 얘기하자. 아니요 사장님 됐다고. 됐어요. 막 끊으니까 전화 계속 오고 그래서 핸드폰까지 꺼버렸대요. 집으로 가기도 겁나고 어디로 가기도 겁나고. 그래서 일단은 후배 집으로 갔대요. 가가지고 다시 핸드폰 켰더니 그 우리 캐치콜이라고 있잖아요. 캐치콜 미친듯이 날라오고. 예. 전화했고 야 그 니네 집 근처인데 정확히 어디냐고 해서 그 후배 집 들어가고 얘기를 했더니 후배가 일단은 그 무당은 좀 아닌 것 같고 그 사장이라는 사람 글쎄요. 저 너무 특이하고 나 모르겠다고. 나도 어찌됐건 야 미안한데 나 신세 좀 지자. 하루만 좀 신세 지자. 그랬더니 후배가 얼마든지 계시라고. 그래서 후배가 저기 선배님 집이 정확하게 어디냐고. 그러니까는 이쯤 되면요. 후배가 이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동기들 시켜서 선배님 집 근처에 혹시 이상한 사람들 있나 없나 먼저 한번 봐주겠다고. 그 의도로 후배가 얘기한 건데 똘비는요. 이 상황까지 가니까 얘도 혹시 뭔가 한패인가 싶더래요. 사람이 거기까지 노이로즈가 막 걸리더래요. 그러니까 후배가 그런 거 아니니까 후배들 시켜갖고 하려니까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지금 선배님 그 아는 후배들 시켜서라도 먼저 집부터 확인해 보시라고. 힘내시라고. 불하지 마시라고 막 후배가 힘을 내주더래요. 그러면서 그 무당 안 본 지 오래됐죠. 그러면서 됐다고 했더니 그 수염 그다음에 머리카락 눈썹 다 하얗신 분 그분 다시 선명해지셨다고. 너무 겁내지 마시라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막 후배들 시켜갖고 집 근처 보고 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딱히 보이진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도 이제 전화해서 뭔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예. 세상 천지 일할 데가 없어서 그딴 데서 일을 했냐고 네가. 그래갖고 후배들 몇 명이 또 집을 와줬대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막 같이 나갈 때 같이 나가지고 막 똘비가 되게 노이로제에 걸렸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좀 케어도 해주고 똘비 스스로도 이제 좀 조심히 지내고 이렇게 한 달, 두 달 무사무탈하게 핸드폰 번호도 바꿨고 이렇게 지나갔대요. 그냥 쭉 지나갔대요. 여기서 이제 끝났으면은 저도 이제 되게 궁금증이 남았을 것 같은데 반년 정도 더 지났을 때 해외여행은 이제 물 건너 갔어요. 해외여행은 물 건너 갔고
반년 좀 지났을 때 이제 또 술 먹고 뭐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창밖으로 어떤 남성분이 담배를 태우는 게 보이더래요. 예. 친구들하고. 근데 그 누구였냐면은 그 게임장에 건달들도 이렇게 한 번씩 왔대요. 근데 이게 뭐 진짜 깡패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들어와가지고 사장님한테 형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면서 네. 이런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보이더래요. 근데 똘비가 일을 하면서 봤는데 절대 친하지가 않았대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게임하러 온 사람, 그 다음에 공짜 밥, 공짜 술 먹으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었대요. 네. 똘비가 친구들한테 야, 나 부탁 하나만 하자. 나 가가지고 뭐 물어볼 건데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하고 자리를 이동한다든가 뭔가 내가 조금 위화감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내가 머리를 계속 긁으면 와가지고 나 좀 데리고 가다고. 그 친구들이 뭔 내용인지 아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알았다고 친구들이 좀 대기를 타주고 똘비가 가가지고 인사를 했대요. 아, 저 형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니까 이거 쳐다보더니 누구야?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똘비가 저 그 홀덤바 똘비입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잘 기억하시죠? 기억한다고. 야, 너 홀덤바는 왜 운영 안 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오늘 문 닫았더라. 똘비가 단도직입 얘기를 했대요. 저기 제가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좀 겪었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말 좀 한번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그래? 무슨 일 있었는데?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냥 친구들 믿고 얘기를 쭉 했더니 그분이 듣더니 일단은 내가 딴 건 모르겠고 두 가지는 알려줄 수가 있대요. 예. 첫 번째, 사장님의 정체. 사장님이 일전에 건들건들 하신 분이었대요. 건달건달 하신 분. 근데 진짜로 막 이렇게 어느 세력에 크게 가담해가지고 막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대요. 하우대만 컸는데 겁은 많은 사람이었대요.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어느 무리에 들어가서 넘들 이렇게 조금 겁주는 걸 좋아하고 그런 조금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그냥 자기도 들은 소문인데 사람 장사하면서 돈을 좀 만졌대요. 예. 사람 장사하면 돈을 좀 만졌다는 데가 소문을 좀 많이 들었다고. 이 양반이 언제부턴가 돈이 엄청 많은데 내가 왜 많나 나도 되게 궁금했다고. 네. 그 업장도 그게 돈 있어야 굴러가는 거 아냐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운데서 뭐 퍼센테이지 팁 떨어지고 그걸로 벌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거기가. 그래요. 그리고 그 사장님은 확실히 그런 사람이라서 네가 조금 의심하는 게 어느 정도 난 맞다고 본다. 네. 그리고 그 누님, 이게 대환장 파티였던 거예요. 누님은 사입이에요. 사입이. 사입이. 오. 누님이 사가는 거예요, 사람을. 사장님이 파는 거고 누님이 사는 거예요. 한편에 이거. 사장님이 파는 거고 누님이 사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 왜 말씀을 안 주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똘비는 이게 제일 소름이었대요. 내가 왜 그런 일에 껴들어? 그러니까는 이분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네. 본인이 혹시라도 그 일에 껴들면 본인도 잘못될까봐 그냥 아예 상관을 안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못될 것 같으면은 옆에서 좀 언지라도 보통 주질 않나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잘못될 수도 있으면 또 쌩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했대요. 일단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더니 그분이 아니요 나도 너한테 만약에 사장님이 그대로 빠했으면 이렇게 말 못했을 건데 그 양반 연락이 안 돼. 이 바닥에서 갑자기 잠수 탔을 땐 뭐 이유 하나겠지 뭐 잘못된 거 아니겠냐? 그 양반한테 공짜 밥은 참 많이 얻어 먹었네. 가봐라 몸 조심하고 하고 보내드려 본인을. 예. 똘비가 이제 무서우니까 그래도 친구들한테 후다닥 달려가가지고 이제 막 그 동네 벗어나가고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고 놀고 막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류의 얘기가 막 나오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했대요. 예. 무당한테 한번 전화해보라고. 야 어차피 그 무당한테 한번 전화해보라고. 그래갖고 똘비가 싫다고 나 겁내 무섭다고 그러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후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늦은 시간인데 후배한테 그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어딘데 좀 일로 나와보라고. 와봐 택시비 줄게 막 해가지고 후배까지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후배를 불렀냐. 무당이 어디로 오라고 준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똘비한테 문자. 예. 거기 한 번만 가보자. 그래가지고 오밤중에 거길 또 가봤대요. 후배를 데리고. 딱 데리고 거길 갔더니 후배가 딱 그 보더니 와 그러더래요. 와 여기 뭔 감옥이냐고. 여기 여기 엄청 갇혀있대요 귀신이.
예. 우와, 여기 나 이런 거 처음 본다. 와, 진짜 이상한 곳이라고, 여기. 선배님 여기 갔으면 선배님 못 나왔을 것 같다고. 여기 그냥 당집 아니라고. 와, 여기 뭐 이런 데가 다 있냐고. 그러면서, 야, 네가 그 딜러 누나 이상하다고 했지. 거기 사입이란다. 그랬더니, 글더래요, 후배가. 그니까는 일반인은 아닌데, 무당 냄새는 안 나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 그게 종교 냄새구나, 글더래요. 와. 그러니까 똘비가, 일단은 뭐, 됐다. 어떻게 잘 끝난 것 같으니까 나도 좀 조심하고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무사무탈하게 이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예. 어떻게 우연찮게 들어간 홀덤바에서, 사입이 한 명, 그 다음에 사람 파는 사람 한 명, 예. 영혼 빨아가는 무당 한 명, 요 셋 사이에 교묘하게 걸려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잘 살아 나온 와. 그러기에 말을 전해준 얘기 하나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걸려도 그렇게 걸리지?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되게 저도 들으면서 무서웠던 게 뭐냐면 예. 저도 얘기 전에 듣고 제가 말하면서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면은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누굴 믿어야 돼? 오늘 이야기가 어땠냐면요. 이제 생방송 반응 같은 경우가, 아니, 누굴 믿어야 돼? 누가 맞는 거야?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결국에는 오늘 동네 꼬마님까지 못 믿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규종님들이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 우리는 한 명만 믿으면 됩니다. 골비님.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들 흔들리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지어다. 그죠? 그럼요. 예. 이제 누굴 믿어야 돼? 하다가 이제, 동네 꼬마님도 못 믿겠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근데요, 이게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이 상황 정도 한번 가보면요, 아버지도 나중에 못 믿는데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게 정신이 조금 그렇게 된대요. 되게 힘들어지니까 아버지도 못 믿고 친구도 못 믿고 이런 상황까지 한번 갔었대요. 맞죠. 힘들죠. 예. 네. 네. 오늘도 동네 꼬마님의 못 믿을 이야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섬뜩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심장이 많이 이게 쫄렸는데 또 이제 심장이 다시 쿵쾅쿵쾅 잘 뛰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항상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누굴 믿어야 되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며, 정말 섬뜩했던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 단 3글자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레전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